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쓰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비욘입니다. 드디어 이 두 분 다시 모셨습니다. 마포만두 작가님이랑 캥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처음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다음 주 녹음분을 오프닝 토크에 해야 될 것을 다음 주 녹음분에 다 썼기 때문에 그래도 또 생각해놓은 오프닝이 있어가지고 화한 보내주신 거에 대한 감사 인사를 직접 드린 적이 없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그 정도는 뭐 네. 제가 그때도 계속 아쉽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제가 날짜를 착각해가지고 미리 알았으면은 진짜 예쁜 그걸로 깔았을 텐데 제가 너무 급히 당일에 탐탁치 않았다고 하셔가지고. 네, 탐탁치 않았고 약간 리본도 너무 급히 보내서 조금 사진 보고 좀 실망했어요. 리본 문구도 좀 별로였어요. 왜요? 문구 괜찮았는데 지금 그거 저희 집에 걸려 있거든요. 근데 막 너무 급히 생각한 것도 있었고 그 영어 폰트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너무 글씨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다들 거기를 포토존 삼아서 사진을 되게 많이 찍어주셔가지고 좀 봤어요. 네. 그래서 인스타에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봐서 더 아쉬웠어요. 저걸 깔았었어야 된다. 너무 막 비어 보이고 이래가지고 조금 아쉬웠어요. 뭐 개인적으로. 거의 비어 보이지 않으려면 약간 장례식장 꽃 정도 해야지 안 비는 게 아닌가.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꽃길이라도 좀 어떻게 화분으로 깔았었어야 됐나 모르겠어. 두고두고 너무너무 몹시 아쉬웠습니다. 특히 저희 부모님이 너무 고마워하셔가지고 네. 우리 딸이 이렇게 대접받으면서 이거 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부모님도 잘 즐기다 가셨어요? 네, 부모님 잘 즐기다 가셨고 생각해보니까 지금 자기소개도 없이 우리 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데 특히 이런 오늘 저희가 하기로 한 게 흑역사는 흐른다 특집인데 이렇게 약간 사연 위주로 아이템이 있는 거부터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흑역사 웃기더라, 뭐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 사연이 웃기더라 이러면서 이 사연이 웃겨 하면서 진입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자기소개를 먼저 얘기하신 마포만두 작가님부터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에서 만두라는 고양이를 키우고 혼자 살고 있는 방송 작가 마포만두 작가입니다. 네, 킹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40년째 엄마 아빠와 같이 살고 있는 저도 방송 작가고요. 네. 캥 작가입니다. 오늘 굉장히 친절합니다. 네, 그리고 체계적이에요. 솔로 가수 김재환. 네, 덕질하고 있는 윈드 사기입니다. 네. 솔로 가수 김재환을 꼭 얘기하는 이유는 그렇게 얘기 안 하면 부석순처럼 김씨 누구, 제씨 누구, 환씨 누구 그것도 그렇고 지금 유명한 야구 선수의 김재환이 있어요. 김재환 선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끔 치다 보면은 그 김재환 선수가 먼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그 야구 선수를 덕질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솔로 가수라고 얘기해 드려야 됩니다. 솔로 가수 김재환 씨를 이제 그 서방 때문에 항상 가수라는 걸 말씀하시고 있고 저번에 공개 방송 때 캥 작가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요? 나는 내가 언급되는 거를 트위터에 검색한다. 네. 근데 그걸 초성까지 검색한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키읔, 지읒, 기역까지 검색을 한다 해가지고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나도 한번 했어야 되나 하면서 비읍, 히읗, 시옷 했더니 박효신 씨밖에 안 나옵니다. 박효신 씨 얘기를 너무 전 국민이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인기가 그것도 인연이다. 그러니까요. 박효신 씨 그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팬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많냐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초성 검색 안 하니까요, 여러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예전에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 때도 협찬을 해줬던 클럽 제로소다가 또 다시 한번 그때 또 재미를 이제 톡톡하게 보셨다고. 진짜요? 네, 근데 좋게 말씀해주신 거긴 하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인증샷도 많이 올려주고 비욘세 듣고 뭐 사봤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덕분에 저희 공개 방송 때도 다 선물 하나씩 해주셨는데 이번에 또 시원하게. 와. 네. 저 어제 주문했단 말이에요.
주로 무슨 맛을 제일 좋아하세요? 저 처음에 그거 먹을 때는 복숭아 맛이 제일 좋았어요. 네, 복숭아, 포도, 파인 중에서 그 복숭아를 너무 좋아하기도 해서 그것만 엄청 먹다가 어제는 파인애플 맛 샀어요. 그 리뷰를 한번 저도 봤거든요. 네. 주문하기 전에. 근데 쭉 보니까 그때는 워낙 다양하게 보내주셔서 다 먹는 와중에 저는 복숭아에 완전 꽂혀 있었고 네. 이번에 주문할 때는 사람들은 뭐를 제일 맛있어 하나 궁금해가지고 리뷰를 계속 보니까 제일 윗부분에 파인애플이 제일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파인애플 복숭아만 먹느라고 잘 인상 깊게 안 먹은 것 같아서 이번엔 파인애플을 주문해서 파인애플 맛있죠. 네. 저는 역시 대중적인 입맛인가 봐요. 네. 저는 몰랐지만 저는 파인애플이 제일 좋았거든요. 저는 포도. 근데 포도는 저희 자매 팟캐스트 영혼의 노숙자의 셀럽맨님도 하나 받아가지고 먹더니 바로 주문해서 먹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포도를 엄청 좋아하고 약간 폴라포 맛이 났어요. 맞아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도 소개를 해드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클럽 제로소다는 지금 포도, 복숭아, 파인애플 이렇게 3가지 맛으로 돼 있고 이름이 제로소다인 이유는 이제 제로 슈가, 제로 칼로리. 이게 저는 몰랐는데 당뇨 있으신 분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거 여기 설탕이 안 들어가 있고 이래가지고 에리스리톨이 대신에 들어가 있어서 당이 있는 분들도 먹을 수 있다고. 그래서 네. 그리고 클럽 제로소다를 얘기할 때 항상 제일 빠지지 않는 게 그 뚜껑. 맞아요. 네, 500ml짜리 엄청 큰 우리가 보통 먹는 500 맥주 캔 사이즈인데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어가지고 한번 먹다가 다시 닫아놔도 다시 열 때 팍 소리가 나면서 맞아요. 네, 탄산이 살아있는 클럽 제로 소다입니다. 저도 배구장에서 항상 여전히 잘 먹고 있고 주변에 친구들한테도 하나씩 소개하면은 이거는 맛있다고 항상 사 먹어가지고 네. PPL을 했는데 실제로 구매를 너무 많이 하면서 내돈내산으로 많이 먹고 있는 아이템인데 이번에 뭘로 또 소개를 해야지 많은 분들이 들으실까 하다가 놀랍게도 이 아이템은 저희 엄마가 냈습니다. 네. 너희 청취자분들이 창피한 얘기 잘하시던데 흑역사 그분들은 창피한 줄 모르고 하셨을 텐데 망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냐. 네. 근데 어쨌든 이게 뭐 사연만 보내면 얼굴이 안 나오는 거고 이러니까 흑역사 얘기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제안을 드렸는데 클럽에서도 좋다 해서 흑역사는 흐른다. 클럽 제로소다와 함께 흑역사는 흐른다 특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 얘기를 하면서 서로 흑역사 같은 게 어떤 게 있나 생각을 해봤는데 좀 있으셨어요? 어땠어요? 제가 네. 진짜 어제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주변 어제 밥 먹는 후배들한테도 물어보고 넌 뭐 있어? 뭐 이러면서 물어보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어제 왜 고등학교 때까지 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저처럼 막 그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남들은 모르지만 혼자 몇 년 동안 창피해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되게 사소한 걸로 되게 오래 가는데 어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다가 너무 창피해서 까먹고 있었던 2가지 근데 이걸 얘기를 해도 되나가 고민인 거는 네. 연애할 때 얘기해요. 이거는 판단을 해주세요. 방송에 내도 되나. 이건 그래도 나름 마포만두 작가의 에피소드인 거잖아요. 네. 근데 좀 진짜 창피하긴 해요. 제가 한 7년을 창피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보다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여러분보다 저희가 더 그 어떤 리스크가 큰 게 여러분이 익명으로 보냈잖아요. 맞아. 여러분 지금 익명으로 보내신 거 아닙니까? 캥 작가한테는 얘기를 했던나 뭐 기억은 안 나는데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그 남자친구랑 연애 한참 뜨거웠을 때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 그 남자친구들이 늘 칭송을 하던 기간이 있잖아요. 연애를 네. 할 때. 너 어쩜 이렇게 예뻐. 뭐. 칭송하는 게. 칭송기. 너 진짜 예쁘다. 네. 너무 섹시하다. 내가 어떻게 너같이 예쁘고 섹시한 애를 만날 수 있을까? 막 그런 칭송기가 있어요. 네. 그럼 밥 먹다 말고도 너 진짜 너무 섹시한 것 같아. 내가 어떻게 너 같은 애를 만나? 막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지금 깽작가님 너무 크게 웃고 연애할 때니까. 너무 창피해. 그런 얘기 할 때에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뭐 그럼 뭐 섹시한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그런 칭찬을 받으면 왜 그래 이렇게를 잘 못하고 네. 너무 부끄러움이 재수 없음으로 나오는 케이스거든요. 알아 막 이렇게 하는 빨리 끝내게 하려고 나도 알아.
뭐 너무 많이 들었어. 뭐 이런 식으로 늘 그러는데 이제 그때가 한참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뭐만 해도 막 너무 예쁘다고 하고 막. 근데 그날 둘이서 술을 엄청 마시고 제가 진짜 많이 이제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너무 막 너 진짜 너무 섹시하다 막 이러니까 좀 섹시함 한번 보여줘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샤워를 해라. 그래서 안에서 샤워를 하고 그러고 이제 수건만 걸치고 이제 나온 거죠. 근데 네. 이거는 왜 흑역사를 내가 왜 기억을 하냐면 전 취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한때 가끔 이제 토크 주제가 이제 남자친구한테 자기는 나를 언제 제일 사랑한다고 느꼈어? 라고 물어볼 때 이 얘기를 해주면서 나는 너를 진짜 사랑한다고 그때 생각했어. 들은 얘기예요. 저도. 제가 그런지 모르고 그래서. 근데 아무튼 그래서 수건만 이제 딱 걸치고 나온 거죠. 그래서 진짜 뭐 정말 짜란 하면서 내가 진짜 네가 그렇게 칭송하는 나 진짜 이 정도로 섹시하다 하면서 그때 뭐 술도 취했으니까 눈이 더 개슴츠레지고 막 하면서 막 섹시한 표정을 막 지었던 것 같아. 약간 막 이러면서 짠 하면서 이제 수건을 이제 딱 했는데 그때 이제 남자친구가 왜 막 이렇게 물기를 닦아주는 것처럼 수건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얼굴도 닦아주고 그랬던 날이에요. 그래서 그 설명 들었을 때 그날이라고 하길래 그것까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왜냐면 내가 막 그런 뒷거리를 하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남자친구 앞에서 거의 샤워하고 나와서 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막 표정을 막 엄청 섹시하게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 얘기하길래 근데 왜 이게 나를 진짜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에피소드가 정말 섹시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보통 섹시한 게 아니었나 보다. 아 진짜 내가 거기서 뻘 갔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비염이 좀 있어서 네. 샤워할 때 코를 되게 팽 풀거든요. 네. 그래서 물기를 막 닦아주면서 얼굴을 닦아줬는데 코가 너무 몸의 섹시함만 생각하느라고 거울을 못 보고 나와서 몸통만 본 거야. 몸통만. 내 얼굴에 네. 섹시한 표정 이렇게 눈을 개슴츠레하고 하고 있는데 코가 묻어 있었대. 맹구 같이. 맹구네 맹구. 근데 그걸 내가 눈치챌까봐 몸 물기 닦아주는 사람 황급히 얼굴에 코를 닦은 거야. 내가 사랑했네. 사랑했네. 사랑했다. 근데 내가 가끔 내 비염을 내가 알잖아. 그래서 샤워할 때 내가 코를 풀 때 그 나의 모습을 알잖아요. 근데 뭐 그게 묻어 있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나 순간 너무 당황한 거야. 제 코가 이렇게 묻어 있어. 정말 그거 지금 얘가 수건으로 얼른 이렇게 닦았거든. 위에서 아래로 확 닦았거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완전 그때 충격을 약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는 너의 그 코가 길게 묻어 있는 얼굴을 보고도 마음이 1도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은 했지만 와 그게 그림으로 그려지면서 한 7년을 진짜 좀 혼자서 너무 창피했던 기억은 나요. 너 이거 창피한가? 창피하긴 창피한 것 창피하지. 같은데. 코가 보통 묻어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코가 묻으면 안 창피해요. 근데 온갖 섹시한 척을 온갖 다 앞에 그 구절절 깔아놓은 게. 온갖 섹시한 척을 다 하고 진짜 뭐 남자친구 앞에서 뭐 거의 반 나체로 짠한 뭐 이렇게까지 하는 어쨌든 이벤트라면 이벤트였는데 코가 그리고 이거는 뭐 캐릭터를 알아야겠지만 저는 남자친구를 사귈 때 막 만판편하게 그 사람 앞에서 보이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고고한 척이라도 말았어야 돼. 맞아. 되게 뭐 거의 그런 뉘앙스를 줄 때가 많아요. 그래 감사해라 막 이런 뉘앙스를 고마운 줄 알아라. 근데 그때 또 칭송기였으니까 내가 시키지 않아도 막 나를 우러러 볼 때였단 말이에요. 거기에 되게 부응하면서 그래 너가 어디서 날 만나겠냐 감사해라. 근데 너무 그 얘기를 듣고서는 그러니까 그분이 근데 코를 내가 닦아주면서도 그게 별로 안 깨더라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면 많이 깨긴 깼나 봐. 그림이 많이 깼을 그분이 거예요. 생각할 때 진짜 아닌데 그런데도 이게 괜찮다니. 한 3년 지나고 얘기해줬어요. 그게 더 창피해. 그게 창피하다. 그 기간이 창피하네. 진짜 괜찮았으면 빨리 얘기해줬을 그치. 텐데. 진짜 그게 평소 모습이었으면 하고 웃고 놀렸겠지. 근데 진짜 고고한 바로 척으로 다음날 바로 놀랐지. 야 너 기억나? 어제 그랬던 기억나? 이러면서. 몇 년 지나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충격이 왔다는 거지 그때. 그래서
그리고 스스로도 너무 창피했어 진짜. 내가 그때 어떤 눈빛과 막 그 샤워하고 나오자마자의 그 모습을 어떻게 했는지가 눈에 보여지면서 코 묻은 나도 생각이 나고 그거는 뭐 흑역사라고 할 수 있지. 근데 뭐 듣는 입장에서 뭐 코 묻은 게 뭐가 그렇게 창피한가 하면은 나는 진짜 너무 창피했고 난 한 7년 창피했어요. 저는 근데 그 앞에는 그랬잖아요. 이 창피한가? 그러니까 저는 귀엽다고 생각해서 근데 그 3년이 너무 창피하다. 그 3년을 말하지 않은 게 너무 창피하다. 걔도 충격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3년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왜 이것도 그냥 상대방이 야 내가 괜찮은데 뭐 어때 이러면은 괜찮아지는 게 있는데 안 괜찮았네. 그러니까 너무 안 괜찮아. 아니지 그걸 얘기했을 때 얘 성격이면은 이제 다시는 어떤 그 수치를 견디지 못할 거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아까 걔도 나를 너무 잘 파악하는 애여서 그때는 진짜 말하지 못했어. 그 정도의 뭔가 정말 진짜 코를 앞에서 걔 앞에서 휴지에 코도 안 풀었던 내가 그 코를 길게 붙이고 나왔으니 더럽긴 더럽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 코흘리게 시절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연결이네요. 귀여울 때 사연을 보내주신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분도 약간 이거 자체가 진짜 창피할 일인가라고 생각하기에는 이걸 지금까지 담아두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창피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를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이거는 킹 작가님이 아니면 코 흘리기 마포만두 작가님이 그렇지 우리 코찔찔이 선생님이 읽어주셨어요. 그 어떤 코보다 약간 반나체로 흘린 코만큼 약간 불경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분은 진짜 너무 귀여웠던 시절 너무 아기 때라서 이분의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으로 사연을 보내는 방배동 김긍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몇 번 사연을 보내고 싶었지만 휴대폰으로 또각또각 쓰자니 생각만으로도 엄지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미루다가 늘 마감이 되어 보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비욘세 홈페이지 오픈과 동시에 흑역사 사연을 모집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거다. 대략 37에서 38년간 자다가도 이불킥하게 하는 내 흑역사를 이제는 자유롭게 날려보낼 기회가 왔다 싶어서 근무 시간에 시크릿 모드로 사연을 쓰고 있습니다. 제 흑역사는 남이 보기엔 그저 귀여운 어린아이의 에피소드 정도로 보일 수 있겠으나 저는 40대 중반이 된 지금까지도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질 정도로 너무 창피한 일이 있어 짧게 적어보겠습니다. 때는 1980년대 어느 날 제가 아마 한 7살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 동네에서는 한창 미취학, 국딩 저학년을 대상으로 왜 이렇게 못 읽어? 국딩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방문영어 교습이 유행이었어요. 저녁쯤에 선생님이 가정에 방문하면 수업을 신청한 학생들이 한 집에 모여 영어로 된 노래도 배우고 동화도 읽어주고 그런 수업이었는데 저희 엄마는 뭔가 사교육에 통 관심이 없으신 분이어서 애들이 다 하는 그 수업을 저는 들을 수가 없었어요. 부러웠습니다. 같이 놀다가도 영어 수업 해야 한다고 저만 집에 가라고 할 땐 좀 서럽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저보다 한두 살 어린 아이랑 놀고 있었는데 아마 친구의 동생쯤 됐을 것 같아요. 이따 저녁에 영어 선생님이 오신다고 하더군요. 모르겠어요. 그냥 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내가 잉글리시를 처음 한 건 5살 때부터야. 잉글리시. 영어도 아니고 잉글리시라고 말을 했어요. 정말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난 영어 수업 안 받아도 영어 할 줄 알아 를 어필하고 싶었나 봐요. 개뿔 ABC도 몰랐습니다. ABC를 몰랐는데 잉글리시는 알았다는 것도 신기해. 리스닝이 좋으신 분인가?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난 일인데도 그 생각을 하면 정말 아직도 너무 부끄럽고 쥐구멍에 숨고 싶고 자다가도 이불킥을 하고 있어요. 캥 작가님, 마포만두님 그리고 비욘세님 제발 7살의 저에게 괜찮아 귀여워라고 좀 해주시겠어요? 이 잉글리시가 창피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거면 10,000개 있어요. 이것도 흑역사라고 하면 마포 만개 작가님 10,000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7살의 흑역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7살 시절 사진을 첨부합니다. 7살 유치원 소풍에서 연구업다를 시연 중입니다. 이건 하나도 안 창피한데 잉글리시는 왜 이렇게 창피한 걸까요? 하면서 사진이 여기 있어요. 귀여워. 너무 귀엽지? 네, 너무 귀엽다. 근데
어릴 때 좀 발랄하신 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걸로 되게 창피한 그 에피소드를 기억하고 있는 분이면 진짜 내향인이시거든요. 저도 진짜 이런 작은 걸로 창피한 게 너무 많아요. 진짜 저는 이런 건 이제 만 개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흑역사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약간 어떤 삶의 조금의 부끄러움도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사시는 분인가 보다. 그러니까요. 부끄러운 일 없이 사시나 보다. 그러니까요. 그냥 너무 귀여운데 뭐 얘기해달라고 저한테 괜찮아 귀여워라고 해주시겠어요라고 하지만 진짜 그냥 마냥 귀엽기만 귀여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게 인생을 통틀어 정말 네. 이불킥하는 사연이 이 정도밖에 없는 40대 중반이면 인생 참 잘 살았다. 모두의 장래 희망입니다. 무난무난 진짜. 진짜 무난하시네. 무난무난. 네. 아이고 일단 사진이 너무 귀여워요. 네, 맞아요. 이게 그런 건가 봐요. 어쨌든 모르는 걸 아는 척했는데 그 틀렸을 때 약간 쪽팔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내 생각에는 잉글리시 그 자체보다 마치 아까 그 콧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앞에 맥락이 문제였던 맞아. 것처럼 다른 애들은 다 그 영어를 배우러 가는데 나는 엄마가 안 보내주니까 애들한테 그거를 나 영어 모르지 않아 라고 얘기하려고 한 그것 때문에 너무 어린 마음에 많이 남았을 것 같아요. 그 본인만 아는 생각의 흐름 있잖아요. 맞아. 내가 ABC는 모르지만 잉글리시라고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자기의 척하고 싶은 본인의 생각의 흐름 때문에 창피한 거야. 맞아. 사실 뭐 그 애는 잉글리시라고 하던 뭐라고 하던 진짜 그 이 친구는 아무 기억도 못할 에피소드인데. 맞아. 마냥 귀엽습니다. 저도 어릴 때 엄마가 공병 팔라고 해서 보냈는데 저는 너무 티내는 걸 좋아하는 어린이여서 그거를 끙끙 이렇게 이고지고 하면서 아유 병 팔기. 아유 힘들다. 내가 이런 어른이나 할 만한 거를 하고 있다는 거를 혼잣말? 네, 자랑하려고 그랬는데 엄마는 그걸 엄청 오래 놀렸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나는 엄마가 그걸 놀렸던 것도 딸한테 공병이나 팔아오게 만든 거지. 이웃들이 우리 집의 어떤 그 재산 수준을 어떻게 봤을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어릴 땐 그럴 수 있다. 아니 진짜 이런 거는 저는 진짜 고등학교 때였나? 맨날 일어나서 책 읽으라는 것도 못 읽던 아이 성향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영어 선생님이 되게 무서운 선생님이었는데 어떤 한 구절을 읽으라고 갑자기 내 번호를 불러서 정말 준비 없이 일어나서 영어를 이렇게 책을 읽었는데 물론 뭐 예습도 안 나가서 이걸 안 봤는데 그 영어를 쭉 읽다가 계속 그냥 너무 떨리기도 하니까 그냥 계속 그냥 발음 그 아는 단어들의 연속이잖아요. 어쨌든 문장이라는 게. 그래서 그러면 쭉쭉 읽었는데 갑자기 애들이 키득키득 거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혀를 굴리다 지명을 그 잠실이었는데 잠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걸로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창피했거든요. 근데 내 머릿속에 뭐가 창피했냐면 순간적으로 그게 잠실인지 모르고 영어인 줄 알고 잠실 이렇게 읽으면 창피한 거야. 그 참이라고 했던 그 나의 잠도 아니고 참이라고 했던 거지. 참실이라고 했던. 그래서 왜 만 개가 있냐고 하면 정말 맞아. 떠올라요. 오늘 취지가 흑역사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얘기를 하면 그냥 다 잊어버리자. 어떤 일로 하자라는 거라서 네. 이분은 저희한테 보내셨기 때문에 7살 때 이런 일이 없었던 일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연구 없다 했던 이 모습만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잉글리시 잊어버리고. 근데 일단 사진이 너무 귀엽고 너무 귀여워요. 신발을 굉장히 비싼 거를 어릴 때부터 신으셨다. 아, 네. 그래요? 근데 어머니가 신발은 이렇게 사주시면서 영어 교습 좀 시켜주시지. 그러니까 사교육에 관심이 없었다고 패션에만 관심이 하시더라고요. 있으셨나 패션에만 관심이 있고 사교육에 관심이 옷도 없었다. 되게 잘 입혔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더 속상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패셔너블하고 유행을 선도하는 어린이인데 영어 배우는 수업에 나만 못 가다니. 서럽지. 그러니까 왠지 뒤에 조끼 입고 있는 아이가 오히려 잉글리시라고 할 법한 표정을 갖고 있는데 뒤에 조끼 입으신 분 표정도 왜 그 되게 유명한 김숙 씨 졸업사진 나오는 호락호락해 보이지 않는 초등학생 사진인데 그런 느낌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캥 작가님 덕후를 자처하신 분의 사연이기 때문에 응암동 마셔도 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네, 이 사연 한번 읽어주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비욘세닷컴 오픈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홈페이지 준비까지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공방 때 굿즈 판매하시던 혜영님한테 굿즈 싹쓸이 했지만 선물용으로 또 구입하려고요. 저는 캥 작가님 덕분에 생애 최초 덕질이라는 걸 하고 있는 응암동 마셔도입니다. 떡밥이 참 없죠. 하지만 괜찮아요. 캥 작가님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기만 한다면요. 캥 작가님 잘 지내시죠? 공박 때 캥공박도 캥 작가님 영접하고 아직 계절은 겨울이지만 마음만은 봄날입니다. 최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사진 한 장이 없었는데 이제는 사진이 있습니다. 생각하던 모습이랑 너무 똑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어쩜 웃으실 때 그렇게까지 귀엽고 주변까지 환해지고 그럴 일입니까? 웃으실 때 눈매의 각도까지 좋아요. 뭐야. 남들은 힘들고 지칠 때 최애 사진 보고 힘내고 웃는다던데 저는 귀에 에어팟 꽂고 비욘세 방송 듣고 또 듣는 거 말고는 없었거든요. 그치만 저도 이제 사진이 있습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져요. 이래서 친구들이 핸드폰에 최애 사진 폴더 따로 있구나 했습니다. 공방 때 꽃다발이랑 엽서는 잘 전달받으셨는지 궁금해요. 그럼요. 저 꽃다발 얼마 전까지 그 거실 그 꽃병에 꽂아놨었어요. 그리고 엽서도 너무너무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나름 윈드 공식 색깔로 꽃다발 윈드 공식 색깔로 꽃다발을 구성하셨었구나. 몰랐어? 보자마자? 그 생각은 못했어요. 그치, 그거를 네. 내가 그 색깔을 맞추면 맞추지. 네. 나한테 선물해주는 분이 거기까지 생각할 거라고 생각 못하지. 네. 섬세하셔라. 헤헤. 직접 드리고 싶었는데 공방 끝나고 로비를 아무리 어슬렁거려도 안 나오셔서 물품 보관소에 전달했었거든요. 네, 너무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퍼만두 작가님 화한 정말 멋졌어요. 역시 뽀대와 클래스가 남다르십니다. 존경합니다. 다음 공방 때는 마퍼만두 작가님도 꼭 무대 위에서 뵙고 싶어요. 캥 작가님한테 만난 술과 음식, 기타 등등 따뜻하게 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의 학부모입니다, 지금. 거의 학부모예요. 내 새끼를 먹여주고 그래가지고. 그건 사실이에요. 마음 같아서 저를 올리고 싶어요. 요새 우리끼리 농담으로 정말 깜짝 놀랄 만큼 해준다라고 해서 근데 맞아요. 앞으로도 잘 사드리겠다고. 이제는 뭐를 사주거나 할 때 아유 그냥 이것까지 내가 사줘야 되나 싶을 때 또 응암동 마셔도님을 떠올리면서 그래 또 챙겨주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팬이 원한다는데. 그러니까. 그럼 이제 본론으로 흑역사 사연 모집한다는 방송 듣고 내 인생이 이렇게 창피할 수가 있나 싶은 순간이 떠오르네요. 바야흐로 2005년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공부하느라 알바하느라 눈코 뜰 새가 없이 바쁜 와중에도 대학 한 학년 선배랑 연애 중이었는데요. 기념일에 받고 싶은 선물로 청바지를 봐두었다고 해서 쇼핑몰로 청바지를 보러 갔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를 한 줄로 서더라고요. 한 줄은 걸어서 올라갈 수 있게 비워두고요. 저도 한 줄로 서서 올라타고 뒤로 손을 뻗어서 애인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애인이 손을 살짝 빼더라고요. 전에 보냈던 메일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아우팅 신경 쓰는 사람들은 밖에서 손잡는 것 정도의 스킨십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만나던 사람은 전혀 신경 안 썼었어요. 평소에도 밖에서 가벼운 스킨십은 애인이 더 자주 하는 편이었는데 그날은 왜 이러지? 귀엽구나 하는 생각에 저는 앞을 본 상태에서 뒤로 양손을 뻗어서 애인 손을 잡고 백허그 하듯이 제 허리를 감싸게 하고 그 손을 잡은 다음 손등을 쓰다듬었어요. 근데 오마이갓! 손 느낌이 알던 느낌이 아니라서 이상하다 싶어 손등을 쓰다듬으며 손을 보는데 그때 만나던 애인 손이 아닌 거예요. 소매도 애인 옷이 아니고 너무 놀라서 뒤를 딱 돌아봤는데 보는 사람이 이거 뭔 상황이야 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좁은 에스컬레이터에서 연신 죄송하다고 고개 숙여 사과하며 저 이상한 사람 아니고 진짜 착각을 했다고 횡설수설하고요. 그분 바로 뒤에 있던 애인은 고개를 빼꼼 내밀어 저를 보고 무슨 상황이냐고 하고 있고 저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분이 괜찮다고 하는데도 너무 죄송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셨을까, 기분 상하셨을까 싶고요. 그래서 계속 그분 쪽으로 몸을 돌려서 사과를 하다가 네, 엘리베이터가 끝나고 저는 사과하던 채로 넘어졌습니다. 어떡해. 안 넘어지려고 애쓰다가 또 우스꽝스럽게 넘어졌어요. 다행히 에스컬레이터 쪽으로 넘어지지 않고 반대쪽으로 넘어져서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오히려 그분이 괜찮냐고
문득 상황이 오고 그분 바로 뒤에 A는 놀라서 무슨 일인데 일어나 하는 상황이고 얼른 일어나고 싶은데 넘어질 때 발이 꺾였는지 일어나려는데 발에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도 창피함이 통증보다 컸는지 일어나서 다시 허리 숙여 그분께 사과했습니다. 상황이 끝나니 발이 너무 아파서 못 걷겠더라고요. 다른 거 구경도 못하고 청바지는 얼른 사서 나온 후 절뚝거리며 병원에 갔는데 인대가 늘어났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휴. 드라마 보면 에스컬레이터에서 막 뒤돌아서 이마에 뽀뽀하고 다시 앞보고 그런 거 보면서 나는 뽀뽀는 못하더라도 손을 꼭 잡아야지 했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그 순간이 너무 창피해서 식은땀이 흐르는 흑역사의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애인한테 바로 뒤에 타지 않았냐고 물어보니 그분이 급하셨는지 걸어 올라가는 쪽으로 타서 몇 계단 올라가시다 자기 앞으로 섰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유가 어찌됐든 확인 안 하고 뻘짓거리한 제 잘못입니다. 그 후로는 나란히 설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가 아니면 얌전히 목석처럼 가만히 앞만 보고 안전하게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요. 연애하시는 한주님들 에스컬레이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이 애인인지 잘 확인하시고 손을 뻗으셔야 합니다. 그럼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세님, 캥작가님, 마포만두 작가님 아직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고 건강하세요. 항상 감사한 마음이 한가득입니다. 사랑합니다. 주신 캥작가님 저 덕질 특집 때도 사연 썼다가 결국엔 못 보냈어요. 제가 헤테로였다면 100번이고 보냈을 텐데 혹시나 잦은 덕질 표현에 혹시나 불편하실까 싶어서 그래도 마음은 어느 덕질 사연 못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세상에 너무 창피하다. 이거는 진짜 너무 창피하다. 너무 창피할 것 같아. 그날을 통으로 날리고 싶을 것 같아. 어떡해. 근데 진짜 사람 많을 때 남의 손 잡아본 적 없어요? 없어. 난 있어. 남의 손을. 아니, 근데 그러니까 남의 손 잡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이걸 한 번 놨으면은 보통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분은 그냥 잡은 게 아니라 내 허리를 감게 하고 하신 거지. 근데 그분도 아무런 힘을 안 주신 것도 그러니까 보통은 다시 바로 뺄만 하는데 그러니까. 그분도 뭔가 굉장히 좀 순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맞아. 순하셨네. 왜 순하시네. 아 그러고 나서 넘어진 것도 그러니까. 너무 창피했을 것 같아 진짜. 어떡해. 넘어진 건 너무 창피해요. 아 정말. 어쨌든 네. 잦은 덕질 표현은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너무 감사해요. 네, 이건 이런 생각을 하실 줄 몰랐어요. 헤테로였다면 100몇 번이고 보냈을 텐데 아무 전혀 전혀 신경 안 씁니다. 네. 땡큐죠 뭐. 네, 너무 감사하죠. 네. 그게 뭔 상관입니까? 어쨌든 응암동 마셔도님 굉장히 닉네임에 부합하는 클럽 제로소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된 모든 분들 보내드릴게요. 그래요. 이제 좀 잊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솔직히 이렇게 듣기만 했는데도 진짜 창피하네요. 너무 창피해. 근데 이게 잊기 위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너무 덕질을 하고 있는 우리 캥 작가가 읽었으니까 이걸 또 얼마나 무한반복해서 자기 얘기를 들을 거야. 복습을 할 그러니까 때마다. 지금 떡밥이 없어서 맨날 비욘세 듣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읽었으면 그냥 자기 거는 스킵하고 이제 자기 사연 창피하니까 넘어갈 수 있는데 캥 작가 목소리 듣겠다고 계속 그러니까. 자기 사연 들어야 되는 거잖아. 계속 창피한 거지. 계속 창피하고. 창피해. 근데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장례식장 갔을 때 어떻게 돌아가셨냐를 물어보는 게 예의다. 근데 어린 친구들이 몰라서 그거 왜 그렇게 가서 물어보냐고 하는데 이게 객관적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약간 이 슬픔에서 좀 객관화되게 돼서 물어보는 거다. 근데 비슷하게 계속 들으시면서 귀에 못이 막히도록 들으시면서 이거를 좀 수치심을 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그 네. 순했던 그분도 원망하려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아니 손을 그렇게까지 잡아서 감을 때면 말이라도 했었어야지. 왜 그러시? 어머 저기요 이럴 수도 있었는데.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순순히 이렇게 손을 잡혀준 그분 탓을 남 탓을 해야 돼. 그래야 빨리 잊어.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 청취자 팬들 기분이 나쁘지 않았을 수도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들었노라서. 그리고 아셨을지도 몰라. 한 번 그랬는데 두 번째 또 그랬으니까 약간 아는 사람인 줄 알고 그러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맞아.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우주촌 먼지알갱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걸 써도 될까요? 사실 글로 옮기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이 아니면 살면서 털어놓을 기회가 영영 안 올 것 같아서 대나무 숲에 외치는 셈치고 써보겠습니다. 이걸 사연으로 내보낼지 말지 결정하려면 일단 읽으셔야 할 텐데 괜히 제가 후련해지겠다고 다른 사람의 심신을 어지럽히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래도 뻔뻔하게 써볼게요. 모든 고민이 그렇듯이 막상 말하면 별거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마음의 준비를 위해 미리 말씀드리자면 카테고리는 화장실이니 드시던 게 있다면 잠시 멈추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 근데 저는 이거를 읽은 입장에서 그렇게 식사가 불편한 사연도 아니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화장실 계열 사연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아 그래요? 여러분 지금 저의 이메일함을 화장실로 만드셨어요. 근데 그중에 이 얘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읽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코로나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저는 방학을 맞아 친구와 해외여행을 떠났어요. 처음은 아니었지만 보호자 없이 낯선 환경에서 모든 걸 알아서 해야 하는 건 처음이었기에 이런저런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많이 겪었습니다. 친구랑 지금도 그때 그거 기억나냐면서 종종 웃어요. 하지만 친구는 모를 거예요. 기차에서 혼자 화장실에 간다고 잠시 자리를 비운 제가 절대 말할 수도 웃을 수도 없는 일을 겪고 돌아왔다는 걸. 기차를 타고 국경을 넘던 날이었습니다. 창밖을 한참 구경하다가 저는 화장실에 가겠다고 혼자 나왔어요. 친구는 짐을 지키러 남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너무너무 다행이네요. 화장실 같이 가겠다며 나왔다가 그걸 보기라도 했다면. 개폐 버튼이 있는 자동식 문이 달린 화장문을 사용해 보셨나요? 최근 장애인 화장실에서 비슷한 게 종종 보이는데 열림을 누르면 열리고 닫힘을 누르면 닫힙니다. 안에 들어간 후에는 문을 완전히 잠가야 밖에서 열림을 눌러도 열리지 않고 안전하게 볼일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당시 그 시스템을 처음 접했던 터라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물리적으로 잠그는 장치는 안 보였고 일단 문이 닫혔으니 어떤 센서가 있어서 자동으로 잠겼겠지 하는 안일한 신뢰감으로 대충 앉아서 볼일을 보기 시작했죠.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대충 뭔가 예상하실 겁니다. 아 누가 밖에서 문을 여는 바람에 변기에 앉아있다가 당황했겠구나. 하하하 민망하다. 고작 그 정도의 사연으로 이걸 쓰지 않았을 겁니다. 문이 열린 상황까지는 대충 비슷했어요. 상냥하게 설계된 문은 누구라도 여유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말 천천히 열렸고 맞아. 이거 진짜 느리게 열리거든요. 이게 장애인 화장실 아니라 쇼핑몰 가면 이제 가족 화장실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맞아. 열리는 사이 전 후다닥 구석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밖에 있던 분은 당황해서 주춤거리고 있었고 다급하게 닫힌 버튼을 눌렀지만 문이 닫히려면 또 한참을 기다려야 했고 저는 구석에 숨어서 이 느낌이 틀리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발견하고 말았죠. 황급히 도망치는 바람에 원래 도달해야 할 변기 속이 아니라 바닥 한가운데에 떨어지고만 물체를 제가 힘을 주어 열심히 밖으로 밀어내고 있던 어떡해. 바로 그 긴 물체를 문을 연 분은 다행히 금방 자리를 떠나셨지만 저는 다시 문이 닫힐 때까지 억겁과도 같은 시간 동안 그 물체를 바라보며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문이 정말로 천천히 닫히더라고요. 상냥해라. 지금도 종종 생각합니다. 도망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차라리 차라리 그냥 손이라도 흔들어 드릴 걸. 그때 그분께 사과를 전하고 싶네요. 다음 끼니는 무사히 드셨을까요? 전 제 손으로 그거 다 치우고 저녁 맛있게 먹긴 했는데 자기 것을 자기가 수습하는 것과 졸지에 남의 물체를 보는 건 차원이 다른 일이잖아요. 혼세님에게도 사과를 전합니다. 제발 뭔가 드시던 중이 아니었기를. 쓰고 다시 읽어봐도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네요. 대나무 숲에 이런 게 도착할 줄을 모르셨겠죠? 그래도 이 냄새를 함께 짊어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짜고짜 얹어놓고 사라진 거긴 하지만 덕분에 많이 옅어졌어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장례식장 효과입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정리가 되거든요. 그럼 자정이 가까워지니 이만 줄이겠습니다. 근데 이 마무리 멘트는 꼭 하고 싶어요. 여러분 혼자 싸세요. 글을 또 잘 쓰시네. 그러니까. 글을 또 이제 또 신추문에 났습니다. 진짜 글을 또 잘 쓰신다. 마클하게 잘 쓰시네. 아, 그러니까요. 아 너무 근데 상상만 해도 너무 웃기다.
진짜 너무 창피하네요. 너무 창피하다. 너무 창피해.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사람이 참 판단을 맞아. 일어났을까 나 안 일어났을까? 일어났을까? 맞아. 나도 이 얘기해보자. 안 일어났을 일어났을 것 같아요? 난 안 안 일어났을 것 나도 안 일어났어. 그냥 굳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일어날 생각을 했을까? 이게 일어난 게 진짜 신기하고 그리고 응. 지금은 이분도 물론 열림 버튼을 뭐 누른 게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노크하지 않은 분을 원망하려면은 원망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직도 이분에 대한 미안함을 안고 사시는 게 그러니까 이분은 어쨌든 너무 그런 남한테 어떤 민폐 끼치는 그게 너무 강한 분이어서 일어나신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그리고 어쨌든 이게 변기에 앉아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좀 다른 관점이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창피한가? 어차피 아빠 한번 보고 말 사람인데.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안 어디 일어났을 무슨 것 고척돔 한가운데서 일을 보고 있었던 건 아니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앉아 있을 것 같아요. 여자 화장실이잖아요. 앉아서 어떻게?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 그분이 더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분이 당황해서 닫힌 버튼을 누른 순간 징 하면서 그냥 좀 창피하다 이 생각은 하겠지만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마포만두 작가님은? 저도 가만히 앉아서 닫아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빨리 닫아달라고. 내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면 어쨌든 말이라도 어떻게든 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나는 얼굴만 가렸을 것 같아. 어머 어떡해 하면서. 그 시선을 어떻게 못할 것 같아. 바깥을 보고 있을 수도 없고. 아픔을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럴 때 얘기하잖아요. 이럴 때 중요 부위를 가려야 되냐 얼굴을 가려야 되냐. 얼굴을 가려야죠. 얼굴 가려야죠. 그리고 엉덩이 가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가리지도 가리지도 못합니다. 못해요. 그리고 어차피 앉아있으면 안 보이거든요. 맞아요. 어쨌든 뭐 너무 고생하셨고 여기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다 잊어버리는 걸로. 네, 제로 흑역사를 꿈꾸는 방송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사연이 되게 조금 안 좋은 건 그거잖아요. 그런 류의 화장실을 보면 이 사연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화장실이 안 보이면 돼. 안 보이면 잊을 수 있어. 근데 친구들이랑 어디 가는데 이런 화장실 보였어. 그러면은 너 그 얘기 알아?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그러면 또 이제 그때 예전에 그 스위스에서 청취자분들끼리 우연히 이겨내야지 이러다가 서로를 알아봤다는 얘기처럼 혹시 비욘세? 비욘세?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나누실 분을 위해서 이분의 닉네임은 우주촌 먼지알갱이이기 때문에 혹시 먼지알갱이? 먼지알갱이. 또 하필 뒤가 알갱이야. 그러니까 기억하기도 쉽겠네요. 그러니까. 알갱이 기억하기도 쉽겠네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그런 또 팁을 얻긴 한 것 같아요. 이거를 잠그는 거를 별도로 꼭 눌러야 하는구나 라는 큰 깨달음 주셔가지고 네, 잘 들었습니다. 이런 어떤 응가사연 같은 그냥 깔깔대고 웃는 사연이 있는 와중에 약간 마흔연애 올림피아드와 흑역사는 흐른다 사연에 걸쳐있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읽을까요? 너무 배가 고픈데. 너무 배가 고파서 너무 긴 사연은 못 읽겠다는 아바주 작가님 대신에 제가 그 다음 박쥐님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욘세 애청자입니다. 비욘세 에피소드 하나같이 다 애정해요. 웃을 수 없는 것도 있지만요.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가 그런데요. 제 흑역사를 고합니다. 저는 망한 연애의 가해자였습니다. 최신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에서 잠수이별을 행하신 분의 사연이 소개되기도 했지만 그건 누가 봐도 정당한, 정의롭고 당당한 사연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끄덕끄덕 도리도리 스무고개 사연 기억나시나요? 헤어지자는 얘기 직접 안 하고 스무고개 하게 만드는 이별 분위기 다 조성해놓고 정작 헤어지자 말하지 않았던 사람 말이에요. 상대방이 고개만 끄덕끄덕하거나 도리도리해서 사연자님이 결국 헤어지고 싶냐고 물어봐서 헤어졌죠. 그리고 그 상대방은 헤어진 당일 교회 오빠였는지 동아리 오빠와 사귀었고요. 비욘세님과 캥 작가님은 분노하셨고 결국 캥 작가님은 눈물을 흘리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 울었나요? 저는 함께 욕할 수 없었어요. 디테일은 다르지만 저도 비슷한, 아니 그보다 더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죠. 고백하기 전 밑밥을 좀 깔자면 이제는 과거의 제 행동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잘 알고요. 단연코 같은 실수를 더 이상 저지르지 않으며 반성하고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그런 부끄러운 제 과오를 털어놓겠습니다. 주의, 읽다가 폭발하실 수 있음. 당시 24살이었던 저는 4년 동안 사귄 남친을 두고 다른 남자와 썸을 탔어요. 썸에서만 끝나지는 않았고요. 예. 남친과 헤어져야겠다 생각했죠. 예, 정말 못됐죠.
남친과 만나서 그간 썸남과 있었던 일까지는 어찌어찌 고백을 했어요. 근데 헤어지자는 말은 못하고 공기는 계속 무거워졌어요. 이런 고백을 했으니 남친이 헤어지자고 하겠지 하는 심보가 있었는지도요. 아주 막대먹고 무책임한 행동이었죠. 당연히 남친은 눈치를 채고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남친, 그래서 헤어지자고? 나, 끄덕. 그렇게 우린 헤어졌어요. 여기까지가 1차, 아니 2차 망짓이었어요. 그리고 전 곧바로 썸남에게 환승하게 되는데 네,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셔도 좀만 더 들어주실래요?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남친은 제가 곧바로 썸남과 만난다는 사실에 당연히 충격을 받았어요. 편의상 계속 인물 지칭은 남친 썸남으로 할게요. 남친은 극대노했죠.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처음엔 분노했어요. 그러다가 이 모든 일은 지나갈 거고 우린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했어요. 제가 다른 사람에게 끌린 것마저 자신의 잘못인 양 사과하기도 하고요. 남친의 이런 감정 변화는 하루 안에 일어난 건 아니고 한 달 정도 기간 동안의 일이에요. 이 모든 과정을 지나오며 저도 그런 남친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흑역사를 써내려가게 됐습니다. 사귀기로 한 썸남과 헤어지지 못하겠다는 남친 사이를 박쥐처럼 오가는 것이죠. 그래서 닉네임이 박쥐입니다. 이 둘 모두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었고요. 썸남아, 우린 안 될 것 같아. 남친이 너무 힘들어해. 남친아, 우린 안 될 것 같아. 여전히 널 좋아하지만 썸남이를 향한 내 마음도 진심인걸. 어머. 썸남아, 보고 싶어. 남친아, 보고 싶어. 예, 욕하셔도 됩니다. 드라마 퀸이 따로 없었죠. 그 당시 주변 친구들도 저를 많이 욕했어요. 몇몇은 저와 연을 끊었죠. 그때 써내려갈 흑역사도 있지만 여기선 생략할게요. 어쨌든 한 달이란 시간 동안 양쪽 둘 모두를 만났어요. 그렇게 셋 다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갔죠. 긴 시간을 질질 끌고 나서야 저는 남친에게 분명한 태도로 헤어지자 말했어요. 남친을 만나 정식으로 다시 이별을 고했습니다. 너와 헤어지겠다. 썸남과는 관계를 이어가겠다. 이거 마치 그 어떤 연애 버라이어티에서 마지막 선택 그러니까. 멘트 같은. 처음엔 남친도 습관처럼 저를 붙잡긴 했지만 결국 끝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저는 나쁜 놈이면서 나쁜 놈 되기 싫어서 상대방을 더 고문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더 나쁜 놈이 됐고요. 남친에게 필요했던 건 드라마 속 비련의 주인공 같은 제 애매하고 구질구질한 모습이 아닌 나쁜 놈이 나쁨을 인정하는 자세였을 텐데요. 그때 저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형편없었던 것 같아요. 이 긴 흑역사의 하이라이트 부분인데요. 네, 아직 끝이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결국 시전했습니다. 널 너무 사랑하기에 이제 보내주려 해. 만나서 종지부를 찍었으니 그대로 끝냈으면 됐는데 또 이 자기애가 이를 그르쳤죠. 수치스럽습니다. 제 감정에 취해 편지를 갈겨 쓰고는 남친의 자취방에 두고 온 거예요. 와. 내용도 내용이지만 편지라니 정말 엄청나죠. 내용은 아예 기억나지 않지만 너를 너무 사랑하기에 이런 비슷한 류였던 것 같아요. 남친은 제게 전화해 따끔하게 말했어요. 너 지금 영화 찍냐? 진짜 젠틀하다. 그러니까. 진짜 착하다. 어. 벌써 11년 전의 일이네요. 그때의 썸남과는 현재도 잘 만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두의 분통을 터뜨리는 포인트인데. 근데 진짜 인연은 썸남이긴 했나 그러니까 보네. 보통 이러면은 그렇게 해서 뭐 시작을 했더니 뭔가 신뢰도 가지 않았고 그게 문제가 돼서 헤어졌다 이런 얘긴데 지금도 잘 만나고 있습니다라고 하셨고 썸남도 당시 제게 받은 상처가 상당한데 이제는 유머로 그 일들을 승화할 지경이 됐어요. 정말 많은 세월이 흘렀네요. 그때 남친과 헤어지고 나서 3년 후엔가 4년 후엔가 결혼식에서 마주쳤어요. 저를 쌩깔 수도 있었겠지만 인사는 하더라고요. 그 친구 나름의 배려였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워낙에 친구들 사이에서 샹년이 되어 있어서 말이죠. 이러면은 친구들 인연이 많이 끊겼나 보다. 아까 얘기하신 게. 어색한 공기 속에 인사를 나누며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했던 게 기억에 남아요. 그때 레전드는 편지였다고. 그때의 일들이 상처였을 텐데도 농담을 섞어 몇 마디 주고받았어요. 본인은 잘 극복 중이니 너무 죄인처럼 잊지 말라는 신호처럼 괜히 그렇게 느껴져서 그 결혼식에서 너무 고마웠던 기억이 나요. 나이가 먹는다고 저절로 어른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이를 먹을수록 이기적이고 나르시즘적인 자기애에서 한 발자국씩 객관적이고 자기 반성적인 태도를 조금씩 배워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여전히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흑역사를 쓰며 살고 있지만요. 이제는 감정과 생각과 행동에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늙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양다리에 가까운, 아니 사실상 양다리를 지나 환승연애를 했던 과오는 이후에 새로 사귄 현재 제일 친한 친구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해요.
굳이 말해야 하나 싶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전히 마주치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운 과거라 그런 것 같아요. 이 썰은 사는 동안 여러 번 생각해본 주제이고 정리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온 것이긴 합니다만 다시 이렇게 적어보니 또 새롭네요. 제 지난 과거를 흑역사 사연이라는 틀에 맞췄으니 변명하거나 미화하지 않고 단순하게 바라보는데 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사연이 채택되든 되지 않든 글을 적어 내려가는 동안 비욘세님을 읽으시리라는 생각에 어디 당나귀 숲에 다녀온 것 같기도 하네요. 대나무 숲이겠지. 지금 새로운 이게 흑역사 당나귀 숲이요? 이게 이분이 지금 사연을 너무 길게 쓰다 보니까 지금 정신이 없어. 난 근데 네가 대나무 숲이에요라고 하니 아니, 왜냐면 나는 이상한 걸 이 사연을 고를 때는 모르고 썼어. 모르고 읽었어. 그러니까 이분도 아마 그러니까 이렇게 쓰셨을 거야. 그냥 왜 맨날 똑같이 틀리는 거 있잖아. GS25 보면서 LG25시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래도 당나귀 임금님이 당나귀인가? 그 두 개가 헷갈리죠. 그러면은 막 틀린 건 아니다. 어. 이걸 당나귀 숲이라고 부르실 수도 있어. 당나귀를 외쳤던 숲 있잖아 이러면서.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 이게 흑역사다. 약간은 후련하네요. 비욘세님 사랑해요. 이런 못난 청취자인 저를 맘껏 비웃어주시고 다른 데서 비웃고 있습니다. 욕해주시고 그러나 내치지는 말아주세요. 유유. 그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부끄러워 이메일 주소를 남기지 말까 고민도 했지만 혹시라도 채택되면 클럽 제로소다 못 읽기 때문에 이메일 주소는 썼어요. 클럽소다 너무 맛있음. 대나무 숲을 이용하듯 보내는 것이니 사연 채택 꼭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제대로 쓰셨다. 어쨌든 이런 큰 과오를 얘기하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클럽 제로소다. 그러니까 그만큼 맛있다는 거예요. 숲을 잘못 찾아가신 줄 알았는데 잘 찾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잘 돌아오셨네. 아, 이런 사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캥 작가님이 지금 표정이 복잡합니다. 환승연애를 당해본 입장에서 근데 뭐 어쩌겠어요. 우리 청취자인데 어떡해요? 네, 우리 청취자인데 어쩌겠냐도 있고 그게 뭐 저도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지나고 보면 그건 사람 마음이라는 건 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뭐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만으로도 뭐 대단하시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가지가지했네요. 네, 네. 편지는 좀 오바는 편지가 제일 큰 오바다. 정말. 편지는 좀 오바였던 것 같아요. 환승은 뭐 미안하지만 할 수 있지만 살 수 사실 있어?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끌리고 좋은데 그렇다고 뭐 속이면서 그 사람을 계속 만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언젠가 한 번은 얘기해야 될 일인 건데 할 수 있는 거지만 편지까지는 오바였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까지 팔이 안으로 굽는 건 너무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아이 뭐 어떻게 이러한 일이니까 환승연애를 이런 식의 연애를 한 사람 중에서는 제일 많이 약간 제일 좋은 케이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거를 계속 곱씹으면서 어쨌든 반성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난 그 생각했어. 만약에 환승했어. 상대방이 빨리 헤어지는 게 싫어요? 아니면은 빨리 계속 헤어지는 게. 만나고 있는 게 더 싫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빨리 헤어질 거면 나한테 이랬다고? 이게 더 싫은 거지. 나랑 헤어지고 진짜 오래 잘 만나는 게 싫은 건지. 이게 질문거리가 돼. 나는 무조건 잘 만나는 게 싫은데. 그래? 나는 지금 이 전체 내용 중에서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잖아가 뭐 잘 만나고 계시니까 당연히 그냥 그러니까 이분들을 따로 떼놓고 보면 계속 잘 지내야죠. 잘 만나야지. 근데 이분이 또 너무 많이 반성한 나머지 자기가 원래 사귀던 애인의 시점에서 서술한 내용들이 많잖아요. 이거라도 안 했어야 되는데 저거라도 안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읽다 보니까 너무 그 원래 애인한테 과몰입이 너무 많이 돼서 지금까지도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제일 크나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어때? 아니에요? 킹 작가님 아니에요? 저는 빨리 헤어졌으면 더 싫을 것 같아요. 이럴 거면서 나한테 그 상처를 줬어? 라고 해서 더 싫을 것 같은데 진짜? 잘 만나고 있으면 저는 오히려 그냥 인연을 만났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냥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나는 당연히 빨리 헤어지는 쪽이 덜 상처받을 것 같은데. 맞아. 그거는 상대방이 저런 방식의 연애를 좀 하는 애구나를 알게 될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쳐내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쳐내고 다음 만난 사람이랑도 빨리 헤어지고 그러면 이제 제 패턴이 저러니까 굳이 내가 상처받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오래 난리부르스 찔고 나를 까내고 다른 사람이랑 되게 오래 만나면 내가 아니긴 아니었나 보다. 그러니까. 아 진짜 내가 아니긴 아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고 나는 이분 사연이 뭐 사실 이분의 흑역사는 솔직하게 헤어졌다면 뭐 이렇게까지 창피하지 않았을 텐데 뭐 너를 사랑했기에 이 부분이 너무 창피한 거잖아요. 뭐 이게 누구나 다 괜찮다는 건 아니지만 어릴 때 연애할 때 뭐 이렇게 환승이나 양다리나 뭐 이런 게 그렇게까지 진짜 뭐 다 친구들이랑 손절할 정도고 뭐 이렇게 큰일인가 싶긴 했어요. 진짜 결혼한 다음에 무슨 그 범죄가 아닌 이상 자기 감정이나 뭐 진짜 어떤 사람 만났을 때 바로 마음이 돌아서는 케이스는 거의 전 없다고 보긴 해요. 사실 이 사람이 있을 때 약간 마음의 이동이 있을 때 누군가가 보인다고 생각하지 얘한테 너무 서로 너무너무 좋은데 갑자기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뭐 뺏긴다? 그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 이렇게 양다리를 걸친다거나 뭐 환승을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큰 죄책감을 갖고 있는 게 좀 놀랍기는 했어요. 사실 철없을 때 얘기야. 뭐 저도 고등학교 때 전 걸린 적 있거든요. 양다리 걸치다가 그 남친한테 걸린 적도 있고 막 한데 뭐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빙빙 돌았던 그 남친 아니 그 남친 아니에요. 다른 진짜 그냥 현장에서 그냥 본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양다리는 안 걸치게 됐는데 그게 그렇게 학생 때 뭐 어릴 때인데 왜?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얘기를 못해요. 이러잖아요. 근데 뭐 지난 일은 그래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좀 과하게 생각하시지 않나? 그 마음이 옮겨간 거에 대한 죄책감이라기보다는 그냥 사람이 사람한테에 대한 예의를 안 지킨 그쵸. 거, 그건 그 있죠. 포인트에서 흑역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흑역사는 너무 이해를 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뭐 절 욕하셔도 좋아요. 뭐 제가 진짜 쓰레기죠. 시계 방식이 나는 이렇게까지 그렇게 본인 스스로가 너무 큰 일인가라는 생각이 좀 미안할 순 있고 감정의 그 끝남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그냥 차라리 너를 사랑했던 내 마음이 변할 줄 몰랐다가 사실 심플한 거잖아요. 맞아. 근데 너를 사랑해서 헤어지는 거야. 근데 그 방식이 뭐 편지에도 너를 사랑해서 헤어지는 거야. 뭐 이거는 조금 방식의 문제는 있는데 죄책감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지난 일이잖아요. 너무 그래서 지난 일이니까 지난 일은 훌훌 터시고 뭐 이 정도의 실수는 뭐 맞아.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미 벌어진 일이면 맞아요. 그 다음에 이 사건을 맞아. 어떻게 할 거냐. 맞아. 이게 어떤 패턴이 돼서 그 다음 연애할 때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연애할 때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왜 그러는 사람도 있잖아요. 맞아. 내가 그렇게 행동한 거에 대해서 근데 걔가 너무 사람 죄책감 들게 항상 만드는 스타일로 항상 얘기를 하고 이러는 애였어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안 벌어져야 되는 일이 벌어진 건 맞는데 벌어진 이상해야 뭐 지금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맞아요. 사람이 좋아서 그런 거다. 맞아요. 사람이 본인이 되게 좀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런 것도. 근데 원래 사귀었던 남자친구분 자체가 되게 좋은 사람이었나 봐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두고두고 되게 미안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맞아요. 헤어져 보면. 맞아요. 그래서 가끔 우리도 술 먹으면서 나 진짜 내가 지금 가서라도 사과를 할 수만 있다면 진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 몇 명 있다라고 저도 몇 번 얘기하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때 진짜 정말 미숙해서 한 행동에 대해서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근데 그때는 아마 이분도 그 정도의 상처를 받을 거라는 가늠조차도 안 됐을 거예요. 맞아. 그냥 자기 상황이니까 자기 마음은 변했고 막 이렇게 해서 그랬지. 근데 지나고 나면은 그게 너무 흑역사인 거지. 내가 어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사람한테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그게 좀 사과할 수 있으면은. 근데 뭐 어쨌든 이분 전 남친분도 너무 좋은 분이어서 그렇게까지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신 거는
이런 게 묵힐수록 흑역사가 되는 거야. 맞아. 내가 그 다음 연애를 하고 그 다음 친구들 얘기를 어. 듣고 남의 연애 조언도 해주고 뭐 연애 어. 상담해주는 프로그램 이런 걸 보면은 저기서 해선 안 되는 연애 중에 하나가 맨날 뭐 그런 얘기하잖아. 잠수이별이 나쁘냐 환승이별이 나쁘냐. 그 둘 중에 하나를 했는데 환승이별을 할 때 최악의 케이스 갔다가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오고 사랑하니까 헤어져. 이걸 너무 선물 세트로 했다는 거를 맞아요. 너무 그거를 이제 뒤늦게 생각을 하니까 계속 아차 싶어서 그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양다리도 이거를 오픈을 해야 그 다음에 양다리를 안 걸쳐요. 근데 이 사람한테 계속 전 남친한테도 양다리를 숨기고 계속 사귈 때 이제 양다리가 너무 자기가 말하면 안 되겠다 해서 안 하잖아. 그럼 그런 사람은 계속 양다리를 걸칠 수 있어요. 오픈해야 돼. 내가 한번 그런 적 있었어. 근데 다시는 그런 양다리를 걸쳐봐서 그 미안함을 아니까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이제 이거를 자꾸 얘기를 해야 그 해놓은 얘기가 있어서 더 못할 것 같은 느낌? 잠깐이라도 걸쳤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말을 한 게 사실 똑같은 감정으로 만날 순 없어. 그러니까 이분도 그건 진짜 맞아. 그러니까 썸남을 만났는데 내 마음이 이동하는 걸 알았을 거야. 근데 전 남친을 어떻게 끊어내지를 못했고 초반에 잠깐 전 남친이 계속 그 협박과 회유의 시간이 있잖아요. 내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 그때 그걸 받아주다가 한 달 정도가 겹친 거잖아요. 그랬을 때 마음은 사실 9대 1이었겠지. 근데 그 다 쳐내지 못했던 그 기간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양다리가 된 건데 이 남자를 사귀고 있을 때 얘도 사귀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은 나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해. 이미 마음이 한 좀 어느 정도 이동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끝난 게임인 거죠. 마포먼드 작가님은 얘한테는 진짜 다시 돌아가서 사과하고 싶다 이런 사람 있어요? 있어요. 한 3-4명 있어요. 연애인이기 때문에. 아 진짜 그 사람들한테는 좀 사과를 하고 싶어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사귀었던 사람들. 그래서 그 마음이 뭔 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죄책감 갖지 말아라. 뭐 얘기하는 게 지나간 일인데 뭐 어떡해요. 그리고 이분은 너무 욕을 많이 먹었나 봐 진짜. 그러니까 너 진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근데 제 생각 그냥 저의 추측으로는 친구들이랑 연락도 다 끊기고 그리고 그거를 가면 갈수록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마 제가 아까 뭐 다른 연애 사연 뭐 프로그램 보거나 막 연애 조언이라는 걸 보면서 나중에 자각을 했나 보다 하는 것도 있지만 좀 친구들이랑 끊어지는 과정이 진짜 컸을 수도 맞아. 있겠다. 맞아.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근데 어릴 때는 그렇게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만약에 친구가 애인이랑 헤어지려고 한다고 했을 때 야, 너 애인이 그렇게 착한데 왜 그런 애한테 상처 주냐. 근데 사실 그런 거는 요즘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뭔가 나이가 들어서 뭘 이렇게 똑똑해지고 깨달았다기보다는 그런 거랑 상관없잖아요. 상대방이 맞아. 좋은 사람인 거랑은 상관이 맞아. 없고 그냥 때가 되면 그게 옮겨가는 거여서 차라리 그냥 그때 상처 주는 거는 그냥 피할 수 없는 거고 그냥 그렇게 해라라고 했어도 좋았겠는데 저도 그런 식의 얘기를 좀 해준 기억이 있거든요. 야, 걔가 얼마나 착한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더 그랬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마 이렇게 친구들이랑 이렇게까지 틀어졌다라고 하면은 그 상대방이랑 친구들도 잘 지냈을 수도 있죠. 그동안. 네, 둘 다 알고 지냈는데 너무 좋은 맞아. 사람이고 이러면은 헤어질 때 어쨌든 그게 이렇게 반토막이 나잖아요. 조각이 나잖아요. 그게 막 9대 1이 될 때도 있고 8대 2가 될 때도 있는데 뭔가 그때 우르르르 떨어져 나간 그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심판을 그냥 받은 거죠. 둘이 헤어짐에 있어서 네가 100% 잘못이야라는 마치 심판받는 것처럼 친구들이 저쪽 편을 더 들면서 이제 떨궈져 나간 거니까. 그리고 이분도 울고불고 하는 와중에 친구들한테 나름대로 상담도 하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맞아. 했는데 사실 이럴 때 친구들이 연락을 끊게 되는 거는 얘가 진짜 나쁜 애라서 끊게 되는 것보다는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야 이럴 거 왜 나한테 얘기한 거야. 맞아. 시간 아깝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 한 번만 더 걔 만날 거면 진짜 연락 끊는 거야.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 했는데 그걸 몇 번 해서 그때 있을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어요. 모든 것은 저희의 추측일 뿐이지만 어쨌든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지금 와서는 옛날 그런 제가 연애 조언했던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무슨 일을 저질렀던 어쨌든 내 친구는 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연과 상관없이 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생각하면 친구가 뭐 연애 때문에 힘들어하면은
뭐 그렇게 음. 뭐 몇 번이나 봤다고 그 애인 편을 막 들어서 뭐 편을 들어주고 그런 일을 했었나 싶은 생각도 들어. 그냥 얘 맞아. 친구의 마음에서 그냥 얘 친구의 마음만 좀 들어주고 네가 그래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라면서 친구의 말을 더 들어줬을 것 같은데 무슨 내가 포청천도 아니고 뭐 계작두를 데려가라 그래가지고. 내가 뭐 맞아. 판사야 뭐야. 맞아. 보통 그렇게 자꾸 응. 난 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너 어떻게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 왜 옛날에는 그랬나 싶어요. 지금은 맞아.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유독 더 내가 뭔가 판사처럼 판결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객관적으로 내가 무슨 막 어른스럽게 뭘 결정해줘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아마 다 어렸을 때니까 친구들도 후회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럴 친구는 일이었나 이러면서. 사실 상담받는 사람은 원하는 대답을 듣고 싶으니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친구들이 야, 그 사람이 너한테 어떻게 해주는데 네가 어떻게 그래? 그러면 그치 하는데 그래도 네 마음이 그러면 난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넌 안 들을 거잖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계속 그래도 나는 뭐 저쪽인 것 같아. 아니 넌 그건 진짜 잘못했어. 야, 너 진짜 장난 아니다. 너 이러면서 넌 쓰레기야. 나한테도 연락하지 마. 그러니까 왜? 난 너처럼 쓰레기 같은 친구 두고 싶지 않아. 갑자기. 왜?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정말 이럴 거면 왜 내 시간을 써서 자꾸 상담을 하냐. 그게 짜증이 나서 이제 이 사람의 연애사와는 무관하게 그렇게 멀어졌을 수도 있다. 맞아요. 하지만 어쨌든 어느 쪽이든 간에 이제 얘기했으니까 맞아요. 아마 이걸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나쁜 사람 맞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걸 왜 지금까지 이렇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을 텐데 어쨌든 말했으니까 끝이다. 맞아요. 오늘 여기에 풀고 이제 다 잊어버리자가 오늘 회차의 취지였기 그래요. 때문에 생각을 확 돌려서 아무리 이렇게 사연을 길게 썼다고 해도 내가 왜 그걸 당나귀 숲이라고 썼을까? 이거에 더 고민을 하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제일 큰 흑역사입니다. 당나귀 숲. 당나귀 숲이 왜 나왔을까? 이거에 대해서 더 깊이. 다그닥다그닥. 알겠습니다. 이분도 클럽 제로소다 보내드릴 테니까 이겨내야죠. 네, 이겨내야죠. 네. 지금 갖고 있는 감정이 뭐든 간에 그냥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알겠습니다. 비욘세의 장기 파트너사로 함께하고 있는 프리미엄 덴탈 케어 브랜드 테라브레스. 치과의사 해롤드 카츠가 딸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만든 무알콜, 무색소, 무인공향료 가귤 테라브레스는 간증이 쏟아지는 구취 완화 효과로 꾸준히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소중한 여러분의 치아 건강을 위해 테라브레스 공식 총판 온누리 스토어와 비욘세가 새로운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온누리 스토어에서 프로모션 코드 비욘세를 입력하고 특별한 할인가로 테라브레스를 구매하세요. 비욘세 채널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익의 일부는 비욘세 지원금으로 활용됩니다. 최저가 혜택에 더해 비욘세의 힘을 보탤 수 있는 기회까지 결제창 프로모션 코드 입력란에 비욘세 세 글자만 입력해주세요. 비욘세 공식 웹사이트 beyonce.com이 오픈했습니다. www.behonse.com인데요. 누운 채로 말로만 이겨내야지를 외치는 바로 그 티셔츠. 무기력하지만 의지 많은 타오르는 이겨내야지 맨투맨 티셔츠부터 비욘세 로고가 쾅쾅 박힌 호프집 500잔과 행 작가님의 죽도로와가 일러스트와 함께 새겨진 맥주 죽도잔, 잃고 하기 좋은 비욘세 실리콘 팔찌, 양각으로 이겨내야지와 로고가 새겨진 뱅글까지 전국 어디서나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beyonce.com www.behonse.com으로 오셔서 굿즈도 구경하시고 손쉽게 사연도 보내보세요. 그럼 온라인에서도 더불어 혼자 살아요.
그러면 마포만두 작가님이 다음 붐개님 사연 읽어주세요. 혼세님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사는 비욘세 애청자 붐개라고 합니다. 지금은 2월 17일 금요일 오후 5시 51분이고요. 서울로 가는 버스 안에서 비욘세닷컴 회원가입을 하고 굿즈 오픈인 6시를 기다리며 아이폰 메모장을 켜서 사연을 쓰고 있답니다. 두근두근. 500잔 살 수 있겠지? 어떤 흑역사 사연이 모여질지 모르겠지만 그간 비욘세를 들어온 짬바로 감히 예상해보자면 제 사연은 순한맛 느낌이라 소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써보겠습니다. 안 뽑히면 그냥 혼세님 한번 웃으시는 걸로 만족해요. 그치만 클럽 제로소다 놓칠 수 없어요. 꼭 먹어보고 싶습니다. 다들 이런 식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보내는 이유가 결국은 이걸 받고 싶은 마음에. 근데 비욘세 사연을 보내시는 분들의 특징이 네. 자기가 지금 어디서 이거를 쓰고 있는가를 굉장히 자기가 이걸 어디서 쓰고 있고 무슨 생각으로 쓰고 있고 이런 걸 되게 설명을 되게 잘해주시네요. 그리고 제가 항상 그걸 너무 궁금하다고 하거든요. 어디서 듣는지 너무 궁금하다. 뭐 하면서 듣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실컷 써주시고 각설하고 라고 다음을 이어주셨습니다. 각설하고 제 흑역사가 흘러간 작년 9월 3일 예스! 이분 축하드립시다. 쓰다가 6시가 다 돼서 500잔을 사고 오셨대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지금도 사실 수 있습니다. 작년 9월 3일 토요일로 돌아가 얘기해 볼게요. 날짜를 안 까먹는 이유가 그날 낮에 베어 더 뮤지컬이라는 공연을 봤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오타쿠, 특히 뭡니까? 과몰입. 예, 술을 마셨죠. 제 사연에는 4명의 언니들이 등장합니다. A, B, C, D라고 할게요. 같이 공연본 A와 술을 왕 마시던 와중에 다른 공연을 본 B, C, D가 얼굴을 보고 가겠다고 왔는데 제 상태가 꽐라 그 잡채니까 쟤 어떻게 수원까지 지하철 타고 가겠냐 싶어서 C의 집에서 재우자 하고 D의 차로 향하면서 제 흑역사는 시작됐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같이 공연을 본 A랑 술을 막 먹다가 다른 공연을 본 B, C, D 그러니까 이분들은 따로따로 있다가 만나신 거죠? 새 인물이 온 거죠. 3명이. 그래가지고 왔는데 지금 사연자분이 너무 꽐라 그 잡채니까 쟤 어떻게 수원까지 지하철 타고 가냐 하면서 나중에 합류한 C네 집에서 재우자 하고 D의 차를 타고. 그렇지. C, D가 제 양팔을 잡고 그림은 뭐 쉬운 그림이죠. 늘 이렇게 끌려가니까요. 네. 양팔을 잡고 주차장으로 데려가고 있었는데 종로 5가 근처 횡단보도에서 취해 보이는 아저씨가 마스크를 줍다가 넘어지셨대요. 그래서 언니들이 어머 저 아저씨 넘어졌다. 어떡해 위험하게 하면서 웅성웅성 하니까 과로 언니들 말로는 본인 옆에도 저런 사람이 있으니 저 걱정이 됐대요. 제가 아는 아저씨야? 그냥 가자 라고 했대요. 아는 아저씨겠냐? 겠냐고. 이 얘기 듣고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만큼 취했잖아요. 진짜 큰 소리로 말했을 거야. 아는 아저씨야? 아유 가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는 아저씨야? 그냥 가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팔을 막 잡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 아저씨 막 다쳐졌으면 어떻게 하고 있는데 아는 아저씨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가자! 이렇게. 그 똑같이 10번 말했어. 아는 아저씨야? 심지어 그 아저씨를 스쳐 지나가면서도 야 아는 아저씨라고. 말한 거 까먹고 또 얘기할 수 있죠. 저 도덕성 결여된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술집이 마로니에 공원 근처였는데 한 언니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에 제가 춤을 춰서 시킨 적 없음. 뭐 이런 일도 저는 뭐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러니까 네, 사람들 몇몇이 근처에 앉아있다가 자리를 떴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우리 팀 있었으면 같이 춤춰줬을 텐데. 그러니까 아깝네요. 예, 이 일은 제 기억엔 없고 C, D에게 구전으로 들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날 A, B를 만났을 때 아는 아저씨 썰을 풀려는 찰나에 야, 너 기억 안 나? 우리도 너 종로까지 데려다줬어. 네, 마로니의 댄스 이후로 A, B는 제 기억에만 없었지 언니들 4명이서 2인 1조로 교대해가며 저를 연행했던 거였어요. 흔한 일이죠. 너도 있었어? 너도 있었어? 그러니까 근데 말을 안 했어? 말 안 했겠냐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들은 A, B는 집에 간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그 상황이. 그래서 이 언니들 고생했겠다 하고서는 어제 언니들이 얘기해줬는데 내가 아는 아저씨야 계속 그랬대 이랬더니 너 그거 기억 글로 쓰니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 아쉽네요.
여튼 이후로 저희 사이에 뭔 아저씨 얘기만 나오면 아는 아저씨야? 아 근데 진짜 웃긴 것 같아. 이 밈은 웃긴 것 같아요. 라고 묻는 밈이 생겼다고 하네요. 쓰다 보니까 혹시나 뽑혀서 클럽 제로소다 받으면 언니들이랑 노나 마셔야겠습니다. 진상동생이라 미안하다 하며 에피소드 밈이 생겼다고 좋아하는 언니들 땡큐요. 뭐 좋은 일이라고 팔만대장경을 써 제꼈네요. 이만 줄이겠습니다. 혼세님 언제나 응원하고 잘 듣고 있습니다. 정원이와 행복하세요. PS 제 최애 이름도 정원인데 혼세님께 정원이 입양 확정글 올리셨을 때 이름 보고 깜짝 놀라 괜히 더 좋은 거 있죠. 김정원짱, 박정원짱 두산회장 아니고 뮤지컬 배우입니다. 저랑 똑같네요. 난 이게 제일 웃겨. 두산회장 아니고 뮤지컬 배우. 우리네 정원이들 최고. 아 그러면서 이분들이 그 카톡 캡처한 거를 보내주셔가지고 아는 아저씨. 이걸 이렇게 놀린다고 맨날 친구분이 뭐 아는 아저씨야? 그러면서 종로 근처 어딘가를 설명할 때 아저씨 만나보시라고 하시면서 영광홀 사거리 어디 교회 근처에서 돈가스 먹었다고 친구 누가 그러길래 그 아저씨 만난 사거리 이렇게 얘기한다. 아는 아저씨 만난 사거리. 그러니까요. 이분의 어떤 뭐랄까 나의 아저씨. 이분의 특징을 딱 글로 보면 너무 많이 알 것 같아요. 왜요? 어떤 거요? 일단 뮤지컬 덕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먼 네. 수원까지 가시더라도 네. 이 종로까지는 뮤지컬을 보러 열심히 그러니까. 다니시는 분이고 어디서 버스를 타셨는지 모르겠지만 수원이 멀긴 멀다. 멀긴 멀어. 이 글을 지금 메모장에 적으시는 이 사연을 이렇게 길게 적으실 때까지 아마 집엔 도착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캥 작가처럼 출퇴근 시간이 기니까 모든 걸 버스에서 해결하는 쓰다가 얼른 굿즈 열리는 시간 6시 가서 잔 주문하고 다시 와서 사연 쓰고 그리고 이런. 사실 캥 작가님이 거의 경기도 수준으로 멀잖아요. 네. 특히 다니는 회사가 서울 저쪽 서쪽에 있기 때문에 네. 동쪽 밑에 있는 그 문정동이랑은 되게 먼데 캥 작가님이 항상 뭔가 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어차피 지하철 타니까 그때 해야지라고 하는 것처럼 이분도 분명히 사연 써야 되는데 하다가 그거는 뭐 집에 이동할 때 가는 쓰면 길에 되지 뭐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 시간을 저는 항상 업무 시간에 포함하거든요. 왜냐면 나한텐 전형적인 이동 시간 2시간이 그럼,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는. 항상 남아있기 때문에 아유 근데 뭐 나는- 요 정도는 뭐 맞아요. 또 만 개 있어요. 나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흑역사 특집을 한다고 했을 때 나는 뭐 흑역사 했는데 지금까지 맨날 말한 게 나는 매일매일 특집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늘 흑역사인 줄 말하던 모르고. 흑역사 그리고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캥 작가님한테 음. 우리가 좀 부끄럽게 살았나 그랬나 봐. 아니면은 이렇게 부끄러움을 잘 모르나? 그러니까 수치를 모르나 봐. 이런 게 부끄럽다고 하면은 저는 벌써 수치사. 예전에 죽었어요. 진짜 맞아, 맞아. 이런 뿔 먹고 있는 에피소드는 일주일에 몇 개씩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거는 뭐 너무 노말한 너무너무 얘기라서. 귀엽고 아는 아저씨는 재밌네요. 아는 아저씨라는 거를 만들어낸 음. 에피소드여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아저씨에 우리가 참 감동을 아는 아저씨. 그래서 저는 이 사연을 듣고 되게 생각보다 별로 이렇게 내가 흑역사 같은 거를 많이 생각을 안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오늘 그 어떤 외신 기자님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외국 그 언론사 한국 지사장인 분이랑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비욘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은 어떤 거를 녹음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흑역사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게 흑역사가 뭐예요?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이런 걸 한국에서 흑역사라고 한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그러냐고 예를 들면 뭐 어떤 거냐고 그래서 뭐 이런 사연들이 왔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이제 초면이잖아요. 초면이고 막 이런데 저도 그런 게 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러세요? 그런데 전혀 웃지 않으시고 얘기하시길래 어떤 일이냐고 그랬더니 이거는 아마 내용을 삐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한남 오거리 그 로터리에서 너무 술이 취해가지고 사진 안 찍힌 게 다행이다. 요새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그게 너무 아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이분이랑 나랑 둘이 정자로 앉아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웃기잖아요. 아 진짜 흑역사 이런 게 흑역사지. 맞아. 그런 게 흑역사지. 이런 게 흑역사지. 맞아. 난 너무 이걸 어떻게 말해야 이 분위기를 왜냐면 내가 막 깔깔댈 사이도 아니고 그리고 이 공기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이걸 막 웃을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러셨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깨고 나서 자기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다고 하길래 그 한국에 사는 검사 친구한테 물어봤대요. 이 위법이냐. 그러니까 뭐 의도를 갖고 한 게 너무 명확하면 경범죄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을 거다. 아니 근데 그분도 너무 웃긴 게 그게 법이 위법이고 말고가 왜 중요해? 그래가지고 지금처럼 막 깔깔대고 근데 무슨 초면에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하기는 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뭐 어떻게든 대답은 해야 되니까 외국인 신분으로 걱정되실 수 있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상한 대화를 웃지도 않으면서 둘이 이렇게 나눴거든요. 정자로. 표면에 나누기엔 좀. 근데 그분은 진짜 흑역사를 털어놓고 가셨네. 그런데 완전 흑역사네. 뭐 자랑인지 모르겠지만 술 그렇게 마셔도 저는 그런 본 적은 나도. 그래. 그거는 진짜. 왜? 그거 그 정도 먹으면은 서로 그냥 말리자. 네. 그만 그래. 마셔라. 진짜 그렇게까지 가면 진짜 먹지 말아야지. 그래. 진짜. 그러면 마지막으로 킹 작가님이 동작구 믹서기님 사연을 읽어주세요. 동작구 믹서기님 네. 사연입니다. 혼세님 안녕하세요. 인스타를 보고 헐레벌떡 비욘세닷컴을 구경을 갔다가 요새 계속 저를 괴롭히고 있는 흑역사가 있어 사연을 쓰고 이제 그만 보내주려 합니다. 좋습니다. 하나는 9년 전, 하나는 5년 전인데도 그때의 공기의 흐름까지도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흑역사의 결이 비슷해서 꼭 그때가 생각나면 세트로 다른 흑역사까지 같이 따라와서 저를 2번 고통스럽게 합니다. 보통 그래. 정말 너무 부끄러워 어디에서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 사족이 길었네요. 저의 지우고 싶은 흑역사는 과 관련이 있습니다. 쓰면서도 심장이 굉장히 벌렁거리네요. 9년 전 애인과 같이 섹스 도중 체위를 바꾸는 과정에서 갑자기 애인이 응? 이게 뭐야? 이래서 뭔데? 하고 제 엉덩이 쪽을 본 순간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에 꽂혀있는 휴지와 손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곳에 꽂혀있는 휴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디에 꽂혀있을지는 차마 제 입으로 말할 수 없네요. 그쪽에는 신경이 없는 건지 어떻게 하나도 느낌이 안 났을까요? 그쪽에는 신경이 없네. 휴지를 발견한 순간 정적이 감돌았고 휴지를 데리고 화장실을 가기도 거기서 바로 없었던 일처럼 뽑기도 관계는 얼레벌레 얼렁뚱땅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충격이 가시기 전에 2번째 것도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날은 사귄 지 얼마 안 된 애인과 첫 번째 얘기에 애인과 헤어진 후 만난 다른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헤어진 건 아니겠죠? 설마. 에이, 설마. 애인의 친구들까지 함께 애인 친구의 집에서 논 날이었습니다. 여럿이 모이니 안주와 술을 종류별로 사서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었죠. 그러다 갑자기 속이 안 좋아져서 화장실에 갔는데 생각보다 좀 길어졌나 봐요. 취했던 건지 너무 열중했던 건지 노크 소리도 듣지 못해서 너무 열중했던 건지. 애인은 제가 화장실에서 취해 잠든 줄 알고 화장실 문을 벌컥 열었고 분명 문을 잠갔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이후로 화장실 문은 꼭 2번 확인합니다. 변기에 생각하는 사람의 자세로 앉아있는 저를 발견하네. 급하게 문을 닫았지만 저는 그대로 굳었었죠. 이 공간의 모든 걸 그대로 느꼈을 애인을 생각하니 정말이지 끔찍해서 그대로 집에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사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가 장소가 애인 친구 집이야. 애인 집도 아니야. 애인 친구 집이에요. 아무렇지 않은 척 정리하고 술자리에 합류했지만 이후에 기억은 없네요. 얘기하고 보니 별거 아닌데 별거와 같은 더러운 내용이라 작가님들의 비위가 많이 상하셨을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흑역사 편인데 이 정도는 예상하셨죠? 제발 그렇다고 해주세요. 이분 사연이 뽑힌 이유는 아까 그분의 사연도 뽑힌 것도 그렇고 약간 그 화장실 계열의 사연 중에서 제일 그려지는 더러움이 없는 사연으로 골랐어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그 화장실 TO가 있었는데 거기서 선정된 거이기 때문에 미안해하실 필요가 없다. 네. 아니 너무 웃긴데요. 정말 나쁘고 민망하고 더러워서 아무한테도 얘기 못했는데 이 얘기를 여기서 하게 될 줄 몰랐네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혼세님 덕분에 매주 금요일이 항상 기다려져요.
혼세님도 캥 작가님도 마포만두 작가님도 무엇을 하시던 항상 간지나세요. 사랑합니다. 뿅.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우 털어놓기 힘든 사연이 그러니까 둘 다 쉽지 않다. 쉽지 않은 사연이에요. 근데 첫 번째 사연은 이런 일이 진짜 많은가? 저 그 예전에 했던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이런 그 뭔가 그 젊은 남녀의 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프로그램에도 똑같은 사연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막 했던 기억이 나요. 아 진짜요? 네. 뭐 그때 워낙 입담 좋은 MC들이 많았으니까 이거 갖고 막 엄청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지금도 들으면서 이런 일이 많은가? 그게 너무 웃기고. 근데 진짜 신경이 없는 거 아니에요? 신경이 없을 리가 없잖아. 아니 근데 나는 예민하다면 이게 예민한 건 아니야? 근데 나는 가장 궁금한 건 엉덩이 쪽을 본 순간 말도 안 되는 곳에 꽂혀 있는 휴지라고 하면은 그 관련된 뭐 기관이었다는 얘긴데 그게 내 엉덩이 쪽을 보는 순간 보이나요? 유연성이 엄청 골격의 가동 범위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다 이분은. 그러니까 그 요가 자세처럼 그렇게 다리가 머리 위쪽으로 가는 자세여서 보였나? 근데 애인도 뭘 굳이 이게 뭐야? 이렇게 물어볼 리 진짜로 몰랐을 수도 있잖아. 아니면 짧게 꽂혀 있었던 게 아닌가? 왜 옛날에 이런 에피소드 되게 많았잖아요. 여자들 화장실 갔다 오고 나서 그 팬티 스타킹에 휴지 걸고 나오는 그런 사연은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나올 때 달린 상태로 이렇게 도로록 이렇게 두루마리 휴지가 딸려 나온다. 그것도 있고 저도 자꾸 화장실 거울 보고 오는 게 이렇게 롱 스커트 입으면 맞아요. 스커트가 이렇게 맞아, 안으로 맞아. 빨려 들어가는 경우에서 엉덩이 이렇게 다 나오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갖고 엄청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너무 고생하셨네요. 네. 아 진짜 민망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부끄러움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건 저도 부끄러울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러워. 그러니까. 저도 진짜 아예 뭐 저는 맞아. 웬만한 건 별로 안 부끄러워하는데 뭐 이런 류로는 안 부끄러워하는데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거를 진행을 하면서 좀 깨달은 게 노크를 꼭 하자. 그런 자동 화장실이어도 닫혀 있어도 노크를 꼭 하고 그리고 친구네 집 갔을 때도 항상 이렇게 노크를 꼭 해야겠다. 노크하는 습관을 좀 길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화장실은 보통 벌컥벌컥 안 열게 되긴 해. 저는 이거 들으면서 와 정말 좀 내 친구 얘기지만 이게 정말 큰일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영혼의 노숙자 진행하고 있는 셀러맨님이 독일 언니들이라는 팟캐스트를 원래 하셨었는데 그때 독일 언니들이 레전드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맨님이 독일 클럽에 갔을 때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가지고 뭔데요? 점프수트처럼 이렇게 다 연결된 거를 입고 클럽에 가서 탐폰을 교체하고 있는데 누가 화장실 문을 열었어. 너 그건 너무 민망하겠다. 진짜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옷을 점프수트였으니까 다 벗었지. 전부 벗은 거야. 전라야 전라. 근데 거기에서 뭔가 탐폰을 교체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뭐 이렇게 응가를 보거나 이런 상황은 앉아 있긴 해요. 앉아 있어서 맞아. 사실 기분이 민망한 거지 뭘 이렇게 큰 걸 본 건 아니야. 그렇지 맞아. 근데 이거는 정말 큰 일이고 뭔가 그 어떤 엉거주춤한 자세. 한쪽 다리를 올리고 있었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리액션도 그냥 화장실 문이 열어서 이거 죄송합니다 하고 닫으면 되는데 너무 다 벗고 있었을 때 그때 약간 어땠을 놀랐겠지. 것인가. 아 진짜. 그래서 내가 웬만한 사연에 놀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보통 내가 문 열었는데 앉아만 있어도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서서 그 다리 한쪽을 만약에 올리고 있다거나 그런 걸로 아니면은 위에 약간 옷이- 스쿼트 자세로 이렇게 있었다든가 뭐 근데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위에 옷은 또 안 입고 있어. 그러면은 문 열었을 때 너무 소리 질렀어. 난 진짜 너무 소리 질렀어. 아 이게 왜냐면 너무 상상되는 게 저도 가끔 제가 뭐 점프수트나 이런 거 입었을 때 화장실 갈 때마다 현타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안 봐도 그러니까 누가 안 봐도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내가 그러니까. 이거를 입고 탐폰까지 안 갈아껴도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아우 진짜 그럴 때가 있는데 그 얘기를 들었어서 내가 이 모든 것에 이게 흑역사지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아 이게 진짜 그 딱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그 본인의 수치심의 네. 그 순간이 있는데 이게 사실 이게 전에 들으면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본인은 평생을 못 잊는 그런 수치심이 있을 수 있지.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그때도 그 얘기 들었을 때 독일 클럽에서 있었다는 얘기 들었을 때도 진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나였으면은 문을 다시 닫고 뭐 처리할 걸 처리하고 나중에 나갔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문 연 사람을 찾아서 되게 해명하고 싶을 것 같아. 저 옷이 그런 디자인이어서 그렇게 벗은 거고 약간 왜 미친 사람 아니야? 왜 화장실에서 옷을 다 벗어?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굳이 찾아가서 말하지 않았을까? 나 근데 해명을 할 필요도 그 사람 놀랬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딴 자리 이렇게 클럽에서 있다가 그분이 점프수트를 입고 나오면 그분도 알았을 거야. 아마. 이러면서 진짜 그래서 먹고 있었구나 알았을 거야. 근데 진짜 점프수트는 많이 맞아요. 난감하긴 하죠. 술 많이 마시는 날은 점프수트 절대 입으면 안 되죠. 네, 입지 맙시다. 네. 오늘 되게 여러 가지 교훈을 얻어가네요. 네. 네. 점프수트 입지 말고 음. 화장실 갈 때는 꼭 노크하고. 알겠습니다. 혹시 뭐 준비해온 흑역사 얘기 있는데 까먹은 것 같다. 뭐 이런 그런 거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진짜 되게 골머리를 싸냈는데 저는 흑역사가 없어요. 지금까지 말한 거 사실 아파트에 방송을 한 이야기. 너무 술이 취해서 와가지고 아파트 전체가 이분 빨리 지금 택시비를 안 내신다. 이런 얘기도 흑역사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네, 재밌는 이야기. 에피소드. 내 인생에 그치, 그건 재밌는 추억. 토크 아이템. 아주 모두 웃을 수 있는 재밌는 추억이라고 생각하지. 네. 흑역사? 그러니까. 흑역사는 이게 흑역사라는 생각을 그런 걸 잘 안 하니까 우리가 이런 팟캐스트 하고 이러고 있나 봐요. 그런가 봐요. 다 우리의 에피소드 가지고 팔아가지고 얘기하는데. 죽도로와 이런 거 그런 거. 잔인어 만들고. 그건 너무 웃기잖아. 웃기잖아요. 웃기잖아. 웃긴 건 흑역사가 아닌 것 같은데. 웃기면 흑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웃기면은 흑역사고 웃기면은 그냥 오늘도 뭔가 해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만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화장실 얘기가 나와서 저 사귀던 애랑 1주년 기념인가 뭐 되게 특별한 날에 그때 원 테이블 레스토랑을 간 적이 있어요. 효자동에. 네. 그 장소도 기억나고 구조도 다 기억나는 게 원 테이블 레스토랑이니까 하나 있는데 좁은데 우리만 있었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코스 요리가 나온다 3번째부터 배가 아픈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아무 화장실 잘 못 가요. 일을 못 봐요. 그래서 배가 식은땀이 막 나는데 앞으로 한 4가지가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차피 꾸역꾸역 기념일이니까 꾸역꾸역 먹고 괜찮은 척 먹었어요. 이게 진짜 폭발 직전이었던 것 같아. 근데 남자친구가 다행히 담배 피우고 온다 그래서 밖을 나간 거예요. 그 원테이블 레스토랑에 셰프 한 명과 약간 도와주는 보조 한 명이랑 이제 남자친구가 나갔으니까 그때 얼른 화장실을 제가 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딴 데 갔으니까 잘 안 나오는데 너무 급박한 상황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고민을 했어요. 제가 담배 피고 들어오는 시간 안에 이거를 어쨌든 해결을 하면 되겠지 했는데 이제 잘 일을 못 보는 스타일이니까 한참 하다가 우르르 쾅쾅이 된 거지. 이제 해소가 된 거예요. 네. 우르르 근데 진짜 그 소리 사운드는 정말 크고 물을 틀어놔도 소리가 들릴 정도였으니까 계속 이제 밖에 있는 그 화장실 문을 지금 이렇게 열면은 바로 앞이 이제 카운터 계산하는 그거에서 앞에 이렇게 도와주던 저 여자애가 들었으려나? 그게 너무 걱정이 돼서 어떻게 하고 손을 씻고 문을 열려는 순간 남자친구가 계산하고 감사합니다 소리가 들리는 거야. 바로 앞에. 그러니까 걔는 담배를 피우고 이미 계산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시차를 따졌을 때 우르르 쾅쾅의 시점이었던 것 같아. 내가 문을 열자마자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그 사장이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나 혼자 또 그거를 한 5년 창피해했어요. 근데 안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진짜? 이런 것도 왜 창피하지? 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남들한테 얘기했던 뭐 어때? 나는 남자친구한테 뭐 다퉜어. 하지만 그 1주년에 옷도 엄청 꾸며 입고 나가고 또 고고한 척이나 하지 말지. 또 막 엄청 신경 쓰고 나가서 그걸 아무렇지도 않은 척. 차라리 나 좀 배가 살짝 아픈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면 모르는데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그냥 화장실 가서 우르캉캉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건 있겠다. 남자친구만 듣는 게 아니고 그 공간이 작으니까 셰프님이랑 막 모두가 너무 그 작은 공간에서 그것도 있지. 근데 제일 신경 쓰였던 거는 남자친구 그때 그 당시엔 남자친구였던 것 같아요. 제가 맨날 밖에 나가서 화장실도 못 간다고 하고 별 있는 고상 없는 고상은 다 떨고 그러고 나서 사실 나와서는 배가 안 아팠거든요. 해소가 됐으니까. 근데 배 아프다고 그러고 집에 갔어요. 그날 기념일에. 나 배가 좀 아픈 것 같아 이러면서 집에 갔는데 그것까지는 못 물어보고 헤어졌네요. 걔랑. 너 그때 우르르 쾅쾅 들었니? 그거는
알아서 뭐 할 것이며. 아니, 들어서 뭐 할 것이며. 궁금은 했어요. 그 구조상 들었을 것 같은데 얘가 모르는 척을 하는 건가? 뭐 이거는 했는데. 아니 친구 중에 저희 집에 되게 술 먹고 자주 자고 가는 친구가 있는데 화장실에 갈 때마다 음악을 진짜 크게 트는 거예요. 우리 집 화장실을 쓸 때마다. 제가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너 이거 음악을 왜 이렇게 크게 트냐고 그랬더니 뭐 배 아프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크게 튼다. 너무 민폐인 것 같아가지고 크게 튼다. 그래서 음악 소리가 너무 민폐야. 너무 소찬이의 티어스가 들어 빰빰빰빰. 왜냐면 그런 거의 헤비메탈류를 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럴 바에 그냥 뭐 들려도 근데 그 음악 소리가 너무 크다고. 그랬더니 근데 자기는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아니 그래서 그 저번에 작년 겨울에 크리스마스 때 후배랑 그 리조트를 여행 갔다 왔는데 제가 좀 그런 편이에요. 화장실을 이제 누가 있으면 신경 써서 일을 잘 못 봐서 거기가 다 테라스가 있는 룸이어서 나 화장실 가 있을 때 너 테라스에 나가 있으라. 그리고 이제 거의 더운 나라였으니까 이제 얘가 방에 있으면 에어컨 바람이라도 있는데 이제 밖에 테라스에서 이렇게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데 나는 걔가 혼자서 테라스에서 그냥 뭐 음악 듣는 저는 일을 보고 나왔고 방에서 이제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고 테라스에서 그냥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려나 보다 그러고서 그냥 저는 일도 다 끝났는데 들어오란 소리도 안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샤시 문을 닫으면서 그 문이 잠긴 거예요. 어머. 그거 닫으면 자동으로 잠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들어오려고 했을 때는 저는 화장실에 있었고 아무리 해도 안 열리니까 아니 담배라도 자기가 가져갔으면 있었을 텐데 언니가 문은 잠그고 담배는 없고 감금된 상태로 먼 바다만 보고 이렇게 해서 그때 내가 진짜 미안하다. 사과를 나 문장인지도 몰랐다. 조심스럽게 톡을 보냈더라고. 언니 문 좀 열어주세요. 나 아까 나왔어. 그랬더니 자기 몰랐다고. 오늘도 이렇게 얘기를 쭉 들어보면 결국 모든 흑역사는 약간 이런 화장실 그러니까 원초적인 게 많다. 맞아. 어쩔 수 없어요. 진짜. 근데 어쨌든 오늘 이거를 풀어서 뽑아내요?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래도 알몸으로 태어나서 클럽 제로소다는 이제 건지신 것으로 그래서 다 보내드릴 거니까 저한테 이메일로 그 받으실 성함이랑 연락처랑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클럽에서 제로소다를 보내드릴 거고요. 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나는 보낼 걸.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도 흑역사로 쳐주는 거였어? 맞아. 보낼 걸 싶은 분들을 위해서 클럽 제로소다에서 트위터 인용 RT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비욘세를 듣고 계시면 아마 올라와 있을 텐데 트위터에 쓴 이 인용 RT 이벤트 관련된 공지글에 인용을 하셔가지고 나의 소소한 흑역사. 우리 같은 성격의 청취자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창피한 거였어? 그러니까 그래? 나도 있지. 약간 이 이런. 정도면 나도 있지.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인용 RT를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오늘이 날짜가 방송 듣고 계시는 날짜가 2월 24일 금요일인데 딱 일주일 저희가 받아가지고 3월 3일 금요일 저녁까지 해서 인용 RT 해주신 것들 중에서 흑역사 이야기도 좋고 아니면 난 그냥 먹고 싶다를 비롯해서 인용 RT 이벤트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흑역사를 올려주신 분에게 당첨 확률이 높은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최대한 자기 치부를 뭐라도 드러내신 분한테 아주 사소한 것도 좋아요. 네, 당나귀 아주 숲 같은 것도 좋아요. 당나귀도 좋습니다. 네. 뭐 나는 예전에 그 캥 작가님 얘기하셨던 비코즈 네. 비콰이어트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서 비코즈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하라면 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해라면 하라. 그리고 제 후배 있거든요. 네. 제 후배가 굉장히 귀여운 후배가 있어요. 네. 우리 약간 순수하고 귀여운 후배가 있는데 그 친구가 너 무슨 과야? 그랬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나왔어? 무슨 학과 무슨 과 나왔는지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걔 신방과 나왔잖아.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신방과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걔는 미음 신방과라고 여태까지 알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PD님 신방과요. 신방. 약간 좌신방 우신방 신방. 좌신방 우심실할 때 근데 저는 없었고 그래서 캥 작가가 톡을 보낸 거예요. 언니 걔가 지금 여태까지 살면서 신방과라고 알고 있었대요. 신방과를 몰랐대요. 그게 신분방송학과인데 앞에가 심이면은 사람을 신문하고 방송하는 거야.
뭐 그런 비싼 일을 했는데 그래서 취조하고 방송하는 거야. 너는 어떻게 신방과가 그러면은 뭘 줄임말이라고 했어? 라고 우리가 물어봤을 때 걔도 그런 류의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인정이다. 우리도 그 농담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뭐 좌심방과도 있고 우심방과도 있냐 이러면서 막 우리가 농담을 했거든요. 저는 그때 또 후배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예전에 같이 방송했던 후배랑 선배들이랑 다 같이 여기 그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술집을 갔었어요. 근데 왜 연남동에는 테이블 그냥 한 뭐 3개 정도 이렇게 있고 그런 조그마한 술집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이 안에 없어가지고 화장실 이제 바깥으로 가야 돼서 저는 먼저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선배가 가신다 그래가지고 화장실 어디냐고 그랬더니 저희 팀 막내가 뭔가 그런 에피소드가 많은 애들 항상 우당탕탕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냥 언니 이렇게 돌아가시면 된다고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가라고 갈고리처럼 이렇게 돌아가시면 돼요. 근데 그 손가락이 옆 테이블 남자분 입안으로 갈고리로 꽂았구나. 이렇게 돌아가세요 했는데 옆 테이블 남자분 입으로 이렇게 돌아가라고 해서 얘도 못 보고 손이 먼저 갔으니까 이렇게 근데 입에 들어가서 그 남자분 타이밍도 참 개그 짜라고 그래도 그렇게 못 짜. 그래서 우리 다 막 너무 우리도 너무 웃을 일이 아닌 게 우리 테이블 우리 일행이 좀 잘못한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진짜 테이블 밑으로 내려가서 진짜 울었잖아.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서 다 빵 터져서 막 뭐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그게 방송이랑 영화 쪽 관계자분이 하시는 집이어서 저희도 선배가 팔아주자 해가지고 갔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입안에 그 손가락 입안으로 들어가서 하셨던 분이 매니저님인데. 아 진짜? 봉변을 당하셨네. 그래가지고 이제 본 사장님도 너무 웃기니까 이미 한 번 웃었으면 그냥 그걸 터야 되잖아요. 웃기만 하면은 너무 그냥 비웃은 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겸사겸사 통성명하고 괜히 여기는 무슨 작가님이고 여기는 무슨 매니저님이고. 너무 이런 거를 비롯해서 나도 누구 이런 그런 게 있었다 하는 분들 있으면 인용할티에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일주일 뒤에 추첨을 해가지고 클럽 제로소다에서 20분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잘 기다려볼게요. 진짜 클럽에서 많이 주시네요. 네, 항상 아낌없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얘기 나온 김에 또 그냥 마지막으로 클럽 제로소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흑역사를 다 지우자 해가지고 이걸 기획한 것처럼 제로 슈가, 제로 칼로리 음료고요.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대로 재활용되는 게 여기서 쓰고 있는 게 알루미늄 위에 플라스틱처럼 생긴 걸로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공정 중에 다 분리가 돼가지고 지구에도 좀 도움이 되는 거라고 하고 해서 지금까지 이미 비욘세 청취자분들은 워낙에 많이 드셨을 것 같기는 한데 앞으로도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뭐 이미 집에도 쌓아놓고 계속 먹고 있기 때문에 마켓컬리에 있더라고요. 네, 쭉쭉 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비욘세를 듣고 클럽 제로 소다를 먹어봐야겠다 해서 드시는 분들은 꼭 저희가 협찬사에 생색이 날 수 있도록 비욘세 듣고 사 먹었다 이런 얘기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도 이제 오늘 그 녹음분을 여러분은 하나만 들으셨겠지만 다음 주 것도 미리 해놨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와가지고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한테 인사 한마디씩 해주시고 호다닥 마무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캥 작가님부터. 제가 제일 못하는 인사입니까? 네. 오늘도 너무 재밌었고 네. 제가 흑역사를 제대로 그 생각을 못 해온 것 같은데 진짜로 생각을 해봤을 때 다 너무 재밌고 그런 사연들이었기 때문에 그 추억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보내주신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흑역사라고 하지만 그래서 재미있는 추억들 많이 에피소드들 많이 쌓아가지고 다음에도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마포원두 작가님. 네, 오랜만에 너무 재밌었고요. 뭐 늘 끝나고 생각나는 것들이 있지만 너무 배고파서 다음에 하고 다음 주 거를 들으시면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에피소드로 다시 할지 들으실 수 있으니까 저희 다음 것도 재밌게 잘 들어주시고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청취자분들. 두 분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안 그래도 요즘 이 피곤한 와중에 주말밖에 시간이 안 나는데도
주말밖에 시간이 안 난다는 사람을 득달같이 불러서 그렇다면 2개. 주말에 이 언니들을 뜯어먹어야 된다. 2개 이렇게 했는데 너무 고생하셨고 클럽에서 항상 비욘세 처음에 나올 때도 그렇고 그리고 공개방송 얘기가 나오자마자 저희가 연락을 드린 것도 아닌데 청취자분들 음료 드려야 되지 않냐고 먼저 연락 주셔가지고 클럽이 비욘세를 낳았나?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늘 항상 이렇게 잘 챙겨주시는데 이번에도 덕분에 물론 협찬 때문에 시작한 에피소드지만 읽어보니까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되게 본의 아니게 치유가 되는 시간이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 들어가지고 클럽 제로소다를 여러분 많이 사주시는 것으로 같이 보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욘의 세상 비욘세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